자,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원앤올리 팟캐스트 호스트 남궁재불입니다. 호스트 릴드래곤입니다. 네, 뭐 아시다시피 저희 팟캐스트는 스포티파이에서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바로 들어가기에 앞서서 좋은 소식을 하나 가져왔는데요. 제가 입고 있는 이 드래곤볼 티셔츠, 그리고 우리 릴 드래곤 로마 크림에서 드래곤볼을 이제 또 구매를 하실 수 있는데 정말 마음에 드네요. 그래서 오늘 오신 게스트 분들도 좀 챙겨드렸는데 부르마 고르신 분 부르마 고르셨네. 모르는 게 있었어요? 아니었어요? 저는 그냥 올려져 있던데. 부르마가 그 드래곤볼 극장판 보면은 부르마 팬티가 나와요. 네, 그거를 네. 어릴 때 봤던 기억이 있어가지고. 그 할아버지가 들추고 그러지 네, 않나요? 뭐 그런 거 많이 나와요. 선호공일 아무튼 때. 네. 그래서 여러분들 크림에서 구매하실 수 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럼 뭐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을 해볼까요? 오늘 게스트분들 소개부터. 쿠기 형부터 한번 해주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쿡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블라세입니다. 와우. 반갑습니다. 랩하고 요즘에 비트도 찍고 있습니다. 오. 네. 좋습니다. 사실 저희가 저번에 있었던 피드백 중에서 게스트분들 소개할 때 뭐뭐로 돌아온 뭐뭐로 한 이런 게 좀 수식어를 좀 붙여드리려고 준비를 했었는데 우리 호스트 릴드래곤은 약간 쿨한 느낌이라서 네. 그냥 좀 자연스러운 토킹 위주로 된다는 점 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뭐로 돌아오셨을까요, 두 분? 그냥 여기 한남동 돌아서 왔어요. 이거 표정 왜 그러세요? 좀 약간 안 올라온 느낌이 좀 있어가지고. 올려야 된다. 일단은 그래서 근황 먼저 한번 좀 여쭙고 싶은데 일단 최근에 한 3, 4주 전에 이제 정규 2집 내고 그다음에 두오버랑 계약하고 작업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왜 웃으세요? 네, 아니 써 먹을까요? 네. 이게 네. 좀 무게 잡으려고 했는데 바로 웃어버렸네요. 네. 잘 안 되죠. 네, 잘 안 되네요. 네. 이상하게 내적 친밀감들이 다 있어가지고. 가끔씩 보잖아요, 다들 어디서 네, 졸다 네, 보면 항상 마주치는 분들이니까. 저희 3년 전, 4년 전에 랩하우스에서 저희 처음 뵀잖아요. 그때. 3년 그쵸. 꽤 됐죠. 네. 아니 그때 저는 들었던 그때 저도 막 랩하우스 막 가고 막 서로 얘기 많이 할 때인데 네. 그때는 아예 눈도 안 보여주셨잖아요. 그랬나요, 제가? 부를 수가 있어요. 그때 아니 그러니까 눈도 안 보여줬다는 게 아니라 이 약간 이 이목구비 자체가 아예 안 보여. 이목구비 안 보여서 아. 대기실에 저희가 다 같이 있었는데 GGM 분들이랑 같이 있었는데 네. 맞아요. 분명 GGM을 아는데 네. 누가 누군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치. 이렇게 인사하면서 저는 누굽니다. 저는 그리고 그때는 이렇게 살짝 이런 오픈된 게 아니라 아예 이렇게 맞아 아예 그냥 돼 있던 거라 가지고 너무 불편해서 바꿨습니다. 보면은. 근데 이거 여기 좀 약간 비속 같은 거 써도 되는 네, 거예요? 네, 상관없어요. 시발 이런 거. 네, 해도. 뭐 담배 펴도 되고 뭐 너무- 야, 이 씨발 뭐 이런 거 해도 너무 되고. 딥한 뭐 네. 고추 이런 것도 되니까. 고추. 네, 돼요. 네, 뭐 제 이미지는 아니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때 제가 들었던 그 피드백이 야, GGM 나 얼굴 봤다. 네. 근데 릴드래곤 졸라 잘생겼다. 이런 얘기를 들었었어. 이거 진짜입니다 이거. 매 회차마다 앞으로 이렇게 바이럴 하는 걸로 할게요. 그러니까 지금 공개선상에서 얼굴 보인 적이 없나요? 아예? 이 대회 활동할 때는 안 까고 그냥 라이브 하거나 인스타 이럴 라이브 때는 이런 거 그럴 때는 그냥 한번 뵀어요. 그 피파 하시는 거. 귀찮아가지고 그 집에서까지 이거 쓰고 있으면 현타 오더라고 이제. 빡세요. 빡세. 그래가지고 그냥 벗어버렸어요. 네. 너무 답답하잖아요 이거. 너무 답답해요. 어젠가 또 축구 그거 하러 갔는데 그걸 쓰고 있어요? 좀 괜히 까오잡겠다고 물 한 번 뿌렸다가 여기가 그 물이 차가지고 숨이 안 쉬어져 버려가지고 근데 뭐 얼굴 다 깐 게 있긴 해요. 제가 뭐 다 네, 래퍼 놀리는 콘텐츠가 하나 있거든요. 네. 지금은 살짝 좀 중단한 콘텐츠인데 미스터 페퍼론이라고 여기 이제 그래 나 놀림 당하러 간 거였네 그러면. 저 돌림 블라세님과 릴드래곤님을 제가 조롱하다시피 뭐 이상한 거 네. 시키더라고요. 그리고 나는 봤어요. 나는 이거 멋있게 나오는 그건 줄 알고. 근데 그 콘텐츠를 그래서 좀 뭐라 해야 되지? 사실 몇 명 더 찍어놨어요. 와일레 포렌이나 아스트랄 스에게 찍어놨는데 그런 걸 좋아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안 좋아하더라고요. 아니, 나 여론 안 좋던데 쇼츠에서. 저는 아예 댓글 안 봤어요. 그래서 여론 안 좋길래 뭐 열어보지도 않았어요. 네. 아니 뭐 좀 이따 그 뭐 얘기할 것 같긴 한데 네, 네, 뭐 네. 드릴 래퍼 그런 얘기 거기서 나왔었잖아. 네. 근데 어쨌든 중단한 이유가 안 좋아하시니까 아티스트분들이 약간 좀 피한다 해야 되나? 뭔가 이렇게 얘기하다가 뭐 찍을까 하면은 근데 좀 저는 막 뭐 지스트 제아 이런 작업실 영상이 좀 좋은 그건 아니겠죠? 막 이러길래 그래서 제가 그거 일단은 다 폐기 처분해 놨습니다. 네. 난 나갔잖아.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네. 아무튼 그랬고 뭐 계약금 얘기를 좀 했었는데 그 블라스님도 계약금을 받으셨나요? 아, 나 계약할 때 받았죠. 받는구나. 그러니까 이게 BGM 레코드는 계약금 그러니까 없어요? 이게 되게 네. 드문 케이스라고 알고 있어요. 저는. 맞아요. 드문 네, 케이스로 네. 알고 있어요. 계약금을 받는 것 자체가. 근데 근데 저는 또 뭐 가격을 뭐 밝힐 수는 없지만 제가 그때 저로서는 말도 안 되는 기분 좋은 가격. 가격에 기분 너무 좋은 가격. 너무 좋은 가격. 가격 금액 그러니까 영입 약간 그런 느낌이었고 네. 이거를 뭐 말씀드리긴 힘들고. 저도 계약금 주는 회사에서 연락 왔으면 좋겠는데 네. 조금 그렇네. 아니 근데 뭐 활동을 하셔야 뭐 제안이 오고 그러지 않을까요? 그렇네. 네, 뭐 앨범 낸다 하고 동생들 피처링만 간간히 하시고 쉽지 않아. 뭐 제작은 하고 계세요? 학원에 있죠. 학원에 있는데 쉽지 않아요. 뭐 알겠습니다. 뭐 일단은 그러면은 기본적인 진짜 첫 번째 질문부터 좀 드리자면 이거는 저도 어떻게 보면 꼭다리에 좀 다리를 걸쳐 있는데 두 분 출신이 또 아주대학교 출신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쿠기 형이랑 그때 이제 개인적으로 통화할 때 후배입니다. 그랬었잖아요. 깜짝 놀랐어요. 1년 제가 댕겼었거든요. 왜 1년만 다녔죠? 한국외대로 도망치려고 그때 한국외대 떨어지고 아주대는 붙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갔는데 아주대는 문과는 진짜 좀- 뭐 그렇다. 문과 좋은데. 좋은데 왜 문과 나오셨어요? 아니 저는 공대 나왔어요. 저희 둘 다 네. 아이, 참. 정보통신 또 나 문과인데 이렇게. 무슨 과예요? 나는 예체능 계열이어가지고 예체능도 문과로 치는구나. 고등학교 다닐 때 문과로 이제 학교를 다니니까. 이해했습니다. 네. 아무튼 그래서 저 용문관 기숙사 생활 1년 하다가 좀 도망친. 그래도 후배로 좀 인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연하죠. 왜냐면 저도 등록금 한 있으니까. 2년밖에 안 다녀가지고 비슷합니다 사실. 저도 네. 2년밖에 안 다녀서 그래요? 네. 두 분 다 아예 졸업을 안 하시고 2년 제적당했어요. 제적당했지. 13학번이시죠 두 분은. 네, 일삼학. 맞습니다. 그거 어떻게 아세요? 내가 14라서. 아. 너 1호일 거 아니야. 저 1호죠. 그러지. 와 진짜 만났을 수도 있었겠다 우리. 진짜. 그랬겠네. 굳이 않았을까 그래도 뭐 네. 진짜 뭐 지나가다가 지나가다가 한 번 진짜 학식 먹다가. 학심 진짜 두 분 학교 다닐 때부터 친했던 건가요? 20살 때부터. 20살 때부터 저희가 그 학교 안에 흑인 음악 동아리가 있었어요. 학교마다 음악 동아리가 있지. 있었는데 다른 과였는데 동아리에는 이제 다른 과들이 다 이제 모이잖아요. 네. 그때 이제 처음 알게 돼가지고 저 그때부터 이제 그거 3개월 하다 나갔거든요. 아 소리 했어요? 네. 그러면 받지 진짜? 않았을까? 진짜로? 그럼 알았겠는데? 우리 알았겠다 진짜. 아 잠깐만. 혹시 뭐 병신 같은 애 하나 왔었나요? 오디션 때 혹시 오디션 때 잊지마 같은 거 부르셨어요? 맞아요. 나 기억나. 그러니까 아 진짜? 휴가 때 우리가 동아리 이제 형님들을 만났는데 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재불이 막 이런 생각이 이제 생각났어요. 맞아요. 그때 막 진짜로? 누가 막 그 와우. 키세이 분의 노래를 누가 엄청 불렀는데 느낌이 좀 좋았는데 막 이거 뭐 뽑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을 하고 네. 얘기를 하다가 이제 어떻게 된지 몰랐는데 네네. 되셨었구나. 네네. 지금도 할 수 있나? 그거 진짜 까먹었어요. 그게 에이 어떻게 까먹어 잊지 말을 아니 잊지 근데 말라고 했는데. 한 라인만 진짜 기억나고 다 까먹었어요. 무슨 후미진 뒷골목을 제이올데이 그 형님 톤으로 했었어요. 너가 후미진 써가지고? 뒷골목. 예. 아 네, 그래서 뭐 했었던 기억이 나 있습니다. 지금 갑자기 기억났어. 진짜 네. 난 아예 몰랐어. 네, 근데 그거 하다가 3개월 하고 바로 런을 쳤는데 네. 이유가 뭐냐면 그때 무슨 선배 어떤 분이 안경 쓰신 분이었는데 인가?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는데 나 이거 썰 너무 풀고 제 있는데. 스타일이 아닌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이거 만약 이거 근데 삐처리 같은 거 되나요? 해드리죠. 네, 그러니까 이거 이름 좀 언급하기가 좀 그래가지고. 그냥 갈겨도 그냥 A C랑 뭐 이렇게 하시죠. 아니 그러니까 네. 그런 식으로 네네네. 뭔가 이게 지금 이거를 지금 형이 바로 이름이 나왔잖아요. 네네네. 근데 왜 그러냐면은 제가 그 형이랑 비프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요. 근데 아주대가 그게 좀 있어요. 어떤 아주대가 진짜 신체적인 그런 약간 러함이 있어요. 문화야 거기. 그런가? 그거 있어요. 나는 있어요. 그거 한 번 빼고는 없었는데. 그래요? 아니 그거는 문과만 있나? 좀 있어요. 저희는. 그래서 그분이랑 그러면 근데 심지어 그 형님이 한 7살 차이? 거의 그치 한 그 정도지. 거의 한 07학번. 7살 차이인데 네. 그 형님이 뭔가 좀 저한테 터치가 있으셔가지고 그래가지고 저는 그러니까 마법 공격은 안 통하거든요. 말로 뭐 아무리 해봤자 정신 공격 막 이런 건 잘 안 통하는데 좀 피지컬적으로 좀 터치가 들어오면은 조금 약간 예민해지는. 예민해지는 그런 게 좀 있어가지고 싸움 결과가 일단 어떻게 돼? 결국엔 막 치고받고 싸우진 않았고 그냥 제가 너무 화가 나서 형을
데리고 그러니까 그게 무슨 약간 데리고? 개강총회 같은 거였어요. 7살 많은 형을 데리고. 네, 그러니까 왜냐면 이게 그러니까 그러니까 정확하게 설명하면은 좀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무튼 내한테 터치가 있었어. 그래서 근데 너무 화가 나는데 그 와중에 이제 어쨌든 거기에 개강총회라서 신입생들도 많고 완전 선배시니까 여기서는 뭘 못 하겠는 거야. 아 사람들 있고 하니까. 그래서 데리고 너 따라와. 건물을 들어가서 약간 막 언쟁을 했죠. 그러다가 또 후배 한 명이 들어와가지고 이러시는 거 아니에요. 막 이렇게 해가지고 저도 이성을 찾고 제가 뭐 때리고 뭐 그런 거는 없었습니다. 근데 받았어요. 흑동아리 네. 뭐 학폭 논란 이런 거네. 그러면. 제가 멀리서 그걸 봤거든요. 봤어요? 현장에 계셨어요? 그 이후로 저는 랏의 카톡에 답장 꼬박꼬박합니다. 아니 그거는 네. 그거는 나는 지금 생각해도 그 형님이 좀 잘못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 경위가 좀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이유가 없었어요. 약간 욕심, 시기 질투 이런 건가요?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근데 그냥 원래- 그 형님 스타일이 약간 그런데 그 말로는 이미 많이 당했었는데 그냥 괜찮았어. 그 시대 때 그 정도 형님들은 이제 살짝 그 위계 질서를 잡으려고 네. 하는 게 있으니까 아무래도. 네. 아주대 그게 좀 있어요. 엉덩이를 차셔가지고 네. 엄청 좀 세게 예민한 모습을 찾네. 키게스네요, 말 그대로. 키게스 해가지고 와우. 제가 약간 그랬던 것 같습니다. 아주대 힙합. 근데 동아리. 이런 얘기 하려고 했던 건 아닌데 근데 뭐 근데 어쨌든. 지금은 아무런 감정도 없고. 뭐 그럼 영상 편지 한 번씩 할까요, 후배들이? 그 형 맞으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 나 궁금한 게 맞는 비슷할 것 같아요. 아니 그 약간 톤이 노래 부르시는 분이었어요? 막 뭐 노래도 부르고 네. 블랙라인 같은 톤으로 랩을 했었어요. 랩을 했다? 랩을 하셨구나. 랩도 하고 노래도 하고 뭐 다 했어요. 그럼 그 뜬금없는 사람 갑자기 근데 네. 이유가 이유가 뭐였나? 뭐였어요? 그게 궁금해. 그러니까 이제 나간 이유가 나가시게 그 되죠. 사람이라고 했으면 나간 이유가 제가 그때 그 스왈로 펌 해가지고 이렇게 뒤로 묶어가지고 그 오케이션 옛날에 그 볼캡에 뒷머리 이렇게 폭탄머리처럼 찌는 거 진짜 있잖아요. 멋있네. 그래서 막 곡을 막 구찌 곡을 막 이런 거 쓰고 다녔거든요. 잘 예. 어울리셨겠다. 그랬는데 그 형님은 약간 평범한 회사 직장인처럼 입고 막 랩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수준 일단 안 맞다. 대화가 안 통하겠다. 그냥 보고 네. 그러니까 뭐 랩 모르겠는데 그냥 그 풍기는 패션이, 그 패션이. 분위기가 너무 뭐라 해야 되지 같은 공간에 있기 싫은 약간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살짝 땀 냄새가 났어요. 그 형님이. 네. 정말 모르게 점점 선욱이 미국으로 형인가? 갔는데. 아니 형 근데 이거 계속 언급하면 이거 보고 있는 아주대 흑인 동아리 선배님들 다 연락. 왜냐면 아직도 좀 커넥션이 있기 네, 때문에 저희가 아직 계속 연락하거든요. 아 그래요? 결혼식도 가고. 아 그래요? 그러면은 진짜 그냥 뭐 완전 패밀리 브라더십으로 가시네요. 맞아요. 전 그런 브라더십을 쌓기도 전에 도망친 케이스여가지고. 뭔가 그 어쨌든 그런 살짝 그 바이브가 안 맞으시는. 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아주대에 대한 좋은 기억은 없어요. 만약 그때 저희가 있었다면은 계속 있을 수도 있었어요. 우리 딱 제가- 군대가 있을 때 왔네. 네, 그랬을 거예요. 저희 네. 그래도 옷 신경 써서 입었거든요. 네. 형 근데 그때 나는 아니었어. 아니 그때 블라스 키드? 형이 막 알려줘가지고 14년도에 팔라스 팔라스 막 14년도 팔라스 했어요 제가. 잠깐 나이가 달라요? 빠른이라서 아. 학교에서는 이제 형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왜냐면 형은 어쨌든 친구들은 다 93이니까. 약간 그때. 뭐 팔로알토 이런 형님들 같은 그러면 느낌이겠네요. 네. 한번 재수하신 거예요? 네 맞아요. 그리고 또 20살 때 알았으니까 사실 그때는 그게 당연할 맞아요. 때니까. 그때 맞아요, 당연하죠. 맞아요. 뭐 네. 사회에서 만났으면 뭐 친구 됐었을 수도 있는데 그때 기억으로 사실 쭉 가는 거니까. 전 근데 빌빌 기어요. 야 뭐야? 그날의 기억 때문에. 네. 아, 그 이후로 이거- 진짜 저는 카톡 답장 하나하나 하고 5분 안 넘겨요 답장. 아 이거 뭐합니다 무조건 빨리. 진짜로. 정말 좋아했어요. 그 후로 제가 정말 좋아하는 12년 됐어. 친구가 됐어요. 그러네요. 됐어요. 아 그러겠네. 꽤 20살 오래됐구나. 때부터니까. 옷도 같이 사고 네. 막 진짜 근데 왜 회사는 다른 데로? 회사? 회사는 사실 뭐 음악 스타일에 따라서 사실 그렇게 같은 가는 크루예요 우리. 같은 크루야. 하이브 나오기 전에 하이브가 있었어. 하이브가 있었어요. 아 그래요? HIVE. 형, 아, 그때부터 하이브. 같이 막 녹음도 같이 하고 그랬던 거예요? 맞아요. 근데 그러니까- 어떻게 이렇게 스타일이 싹 뭔가 음악을 하다 왜냐면은 거기에 네 명이 있었는데 네. 다 달랐어. 맞아 스타일이 다 달랐어요. 네. 그리고 처음에는 저는 좀 약간 그런 크루 이런 활동이나 이런 거에 대한 조금 약간 선망 같은 게 있잖아요. 네. 근데 맞아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뭔가 갇히는 것 같아. 저도 룹사브로 활동을 하기도 했거든요. 두 명이서 다이브란 친구랑. 근데 둘이 좋아하는 게 점점 다른데 이걸 계속 묶으려다 보니까 맞아요. 구린 게 나와. 그러니까 그럼 각자 뭔지 하고 알아요. 각자 해보고 그 다음에 나중에 합치자. 약간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더 멀어져. 근데 그 중에서 저희 둘이 제일 그
색이 가까운 친구여서 그래서 작업 계속 많이 하고. 그나마. 지금 나머지 두 분은 그러면 계속 그냥 다이브란 친구는 약간 밴드 음악, 팝펑크 약간 요쪽으로 가다가 지금은 뭐 또 막 음악 지금 안 하고 있는데 아무튼 그러면서 좀 점점 접점을 찾기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뭐야 그 A팀 있잖아요. 제가 칠리노미 지금은 우슬라임 칠리노미라는 친구가 없어져가지고 네. 그래가지고 지금 약간 좀 난항이긴 합니다. 왜냐면 어쨌든 스타일이 너무 그쪽으로 확 갔으니까 맞아요. 뭐 하면은 본인 말로는 다시 칠리노미 그거를 보여줄 수 있다. A팀으로 한다면 뭐 그런 얘기 하긴 하는데 모르겠어요. 우슬라임이 무슨 뜻이죠? 그냥 우성이의 우 하고 슬라임의 이제 붙지 않았을까. 그 친구 되게 단순해. 되게 직관적이야. 근데 그 빡통 간지가 좀 있잖아. 그러니까요. 그냥 갈겨버리는. 네. 아니, 저는 그 귀여워. 뭐지? 그 리드머 뭐 얘기 나왔길래 저 리드머 진짜 거짓말 한 번도 본 적 없거든요. 아 일리네어 앨범 리드머 평가 한 번 본 적 있다. 근데 저는 우슬라임 이번 앨범 이거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와 이거 바이브 미쳤는데 그냥 빅설인데 약간 이런 느낌으로 해서 이제 봤는데 리뷰 싹 보니까 뭐 좋은 얘기 좀 써놓다가 근데 뭐 좀 별로였다 이런 식으로 적어놨더라고요. 그래서 생각은 자유인데 조금 아쉽다. 리드머가 그 옛날에 그 리드머 말하는 건가? 근데 그 평론가가 좀 여러 명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예, 예. 평론가들은 다 그 해야 돼. 뭘 물갈이? 해야 돼요 이제. 근데 나는 진짜 잘 몰라가지고 네. 뭐 어떤 식으로 얘기를 썼는지 모르겠지만 저도 그 저는 앨범 뭐가 나온 그 리드머 그 점수가 떴어요. 네. 좀 낮게 주신 것 같더라고요. 네. 다 그 MC 뭐냐 그 가리온 듣던 분들이어가지고 가리온 비하는 아닌데. 네네네. 가리온이 깔아줬기 때문에 그건 저희가 아닌데. 이렇게 할 수 있죠. 네. 에이 몰라 솔직하게 얘기해. 다 꼰대들이야 거기 다 너무 옛날 사람들이야 거기. 그러니까 약간 그 뭐라 해야 되지? 새로운 어떤 흐름과 새로운 그런 게 좀 생겼을 때 좀 안 받아들이려고 하시는 거를 인정을 또 안 하시는 느낌도 들어요. 그냥 인정해 주시고 하면 되는데 그렇다고 뭐 제가 그냥 제 생각으로는 뭐 가리온 이런 그 대단하신 그런 길을 터주신 분들이 갑자기 뭐 주리를 하거나 갑자기 뭐 레이저 그런 걸 생각하는 것도 아니지만 요새 잘하네 하고 그냥 협업할 수 있는 것들이 있지 않나? 가리온 사인반도 있었습니다. 저는 가리온 좋아했고. 예, 뭐. 제가 지금 뭐 진행되진 않았는데 사실 제가 그 스머글러스에서 요새 브랜드 팝업 같은 거 되게 많이 해요. 그래서 이번에 그냥 제가 행사 기획을 지금 여기서 좀 밝히자면 오지 라인업으로 한번 해보는 것도 괜찮겠다 해서 안 그래도 가리온님 섭외 드렸거든요. 그래서 저 리스펙 가리온, 디플로우 형, 그다음에 허클베리피 형 해가지고 그냥 한 번쯤 그렇게 해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다들 근데, 예. 시대를 풍미했던 분들이고. 예, 그냥 그런 걸로 좋아하는 거지 막 그분들을 폄하하거나 막 그렇게 보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나 진짜 나찰 좋아했어. 그랬다. 사실 가리온 얘기 나온 것도 그 가리온을 얘기한 게 아니라 그 평론가들. 나는 그 평론가라는 직업 자체가 진짜 현직 종사자들도 이해가 잘 안 되잖아. 이게 음악이라는 게 뭐 하다 보면은 트렌드 되게 빠르고 우리도 그쵸? 놓치고 저희도 그쵸. 놓치는 거 많죠. 그쵸. 아 근데 뭐 저는 개인적으로는 네. 그 릴드래곤님 말씀도 뭐 맞긴 한데 평론 그런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네. 뭔가 좀 더 뭐라 해야 되지 이 앨범이나 내는 거가 앨범에 대한 이런 좀 이런 플레이어들의 플레이가 좀 재밌게 만들어 주시는 것도 있는 그러니까 것 같아요. 나는 그거 같긴 해. 이게 딱 뭐냐면은 뭔가 축구 해설 같은 거나 막 이런 거 보면은 뭔가 편파 해설을 하기도 하고 약간 이런 게 있잖아. 근데 그거 자체가 사운드가 들어가는 거 자체가 더 재밌게 만들긴 하니까 경기를. 예. 그러니까 그런 요소? 그래서 그래서 그냥 나는 차라리 평론가들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어. 오히려. 저도 차라리. 이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게 예를 들어서 저는 그런 게 왜 있으면 좋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호평을 받았던 앨범들을 그런 게 이제 있잖아요. 제가 안 들어본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제 더 듣게 만들어 주시는 것도 있는 것 같아가지고 저는 야 이러면 나만 줬대. 아니야 그런 거 아니야. 근데 내 앨범은 줬대.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평론가라는 사람도 사실 인간이기 때문에 나는 그거를 객관적으로 못한다고 생각하고 그 객관적으로 하면 평론가가 아니고 AI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사람이 차라리 개 많아져가지고 데이터가. 다양한 방면에서 다 볼 수 있는 게 좀 있어야 되는데 사실 솔직히 리드머 말고 뭐 있나? 없죠. 평론가라고 할 만한 집단이? 없죠. 그래서 낮은 점수를 받은 그런 앨범 중에 제가 좋아하는 앨범들도 있었고 나는 오히려 나는 리드머하고는 나도 솔직히 말하면 드래곤님처럼 저도 안 맞아요 사실. 리드머 평가하는 거 좋게 들었던 그 평가 좋은 거를 전 못 들어요. 리드머에서 좋게 평가했던 취향이 거 다르니까 사실 평론가 말이 정답은 또 아니니까 그렇죠.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지. 저는 이제 그 진짜 몰랐었던 앨범들 다시 한번 이제 그러니까 나는 나랑 비슷한 취향의 평론 그 사이트가 생겼으면 좋겠어.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인정. 좋게 평가한 것만 막 듣게. 그러면 딱 이제 너 취향에 맞는 것만 그치, 이제 그치. 확률이 높아지니까. 그치.
그런 느낌이죠. 스포티파이에서 이런 거 생각 없으신지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한번 여쭤봅니다. 자, 리드머 죄송합니다. 제 스포티파이 힙합 평론 이런 거 해서 거기서도 이제 스포티파이가 취향 잘 저격해주니까 네 그렇습니다. 스포티파이 최고. 최고. 네. 렛츠고. 아무튼 뭐 이제 또 나아가서 그 다음 향후 행보 얘기를 좀 진행을 해보면은 어쨌든 두 분 다 이제 대학생이셨다가 맞아요. 이제 음악 쪽의 길을 택하게 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옛날 인터뷰 이제 형들 거 좀 찾아보니까 그냥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거 해보다가 이거 되면은 하겠다 이런 느낌의 어떤 인터뷰를 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그거 아마 그거는 제 입장에서만 아닐 거예요. 왜냐면은 이제 그 라세는 진짜 몰입해서 했거든요. 아예 이 일을 해야겠다. 제가 좀 더 좀 간을 봤어요. 뭐 저한테 같이 하자고 했었는데 그래서 제가 간도 보고 그 당시 사고도 당했고 제가 맞아. 그래서 차에 치여가지고 쇄골 부러졌고. 쇄골이 4분절 났거든요. 그래서 네. 학교 이제 휴학하고 이렇게 있는데 어쨌든 저는 그 당시에 고민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게 있었어가지고 그냥 일단은 토익 같은 거 준비하고 이제 가끔씩 라세 스튜디오 가가지고 이제 녹음을 하면서 그냥 어떤 우리가 같이 테이프를 만들었죠 이제 테이프를 만들었는데 이제 그게 어떻게 보면은 제가 음악을 하게 할 수 있는 좀 그 뭐라 해야 되지 시작이 되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저를 끌어들이게 했죠 라세가. 그러니까 뭐였냐면은 그러니까 이제 내 입장에서 정확하게 얘기하자면은 나는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몰입을 하려고 했고 음악에 그냥 다 해야지 제대한 시점에서 다 해야지 이렇게 했는데 내가 힙합을 잘 모르는 거야. 이거 멋있고 이거 하고 싶다는 내가 결정이 났는데 잘 몰라. 그리고 그 중에서 내가 아는 사람 중에서 제일 랩을 잘하고 뭔가 잘 힙합에 대해서 잘 아는 것 같고 뭔가 이런 사람이 쿠기 형이었어. 그리고 쿠기 형은 처음 봤을 때부터 그냥 랩을 잘했었고 그래서 이제 형 같이 하자 했는데 쿠기 형이 그때 당시에는 되게 뭐라 해야지 포멀한 그냥 사람들 보통 대학교 갔을 때 그 스텝을 밟고 싶어 했고 대기업 가고 싶어 했고 약간 이랬어서 나는 뭐 계속 꼬셨어. 근데 나는 모르겠어. 뭔 자신감인지 난 모르겠어. 그때 난 랩을 그렇게 잘하지도 않았던 것 같고 그랬는데 이제 같이 하자고 했는데 형이 난 너네 친구들이고 날 같이 하고 뭔가 막 이렇게 멋있는 거 있으면 한 번씩 같이 하고 이런 거 하겠다. 왜냐면 잘하니까. 근데 그렇게 해서 이렇게 했는데 해가지고 이거를 테이블 만들어가지고 근데 그 테이블 만들 때도 아이디어가 쿠기 형 아이디어가 많이 들어왔어. 그래서 이거는 형은 나는 그건 거지. 나도 지금 전념을 하려고 하는데 이 형은 왜 안 하지? 잘하는데 이런 의문을 난 가지고 있었어. 꼭 재능 있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러니까 좀 약간 어떻게 보면은 옆에서 보면은 조금 재수 없어. 재수 없어요. 네. 어떻게 보면은 맞아요. 진짜 진심으로 말해서. 네. 근데 뭐 그래도 나한테도 도움이 되니까 어쨌든 형이랑 같이 있는 거 자체가. 그래서 이제 같이 해서 들어와서 그걸 해가지고 진짜 다 뿌렸어. 내가 그때 당시에 막 홍대 그 매드올릭 앞에서 막 서 있고 왜냐면 래퍼들 지나갈까봐. 진심이었네. 우리 심지어 킹맥 형한테도 했잖아. 킹맥 형 제일 먼저 컨택한 사람이 킹맥 형이었고. 틀어줄 수 있으니까. 그거보다 일단은 우리가 들려달라. 아는 그냥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은 음악 관련된 뭐 누군가든 다 보냈는데 메일로. 네. 그것도 그 매돌릭 앞에서도 서 있었던 게 래퍼도 오면은 혹시 메일 좀 알려줄 수 있냐. 막 이런 거였거든. 근데 그랬었는데 그걸 다 하고 이제 연락 온 사람이 두 명이었어. 킹맥이랑 빌스텍스. 둘이었는데 이제 빌스텍스 형이 다 듣더니 쿠기 형 얘 누구야? 얘 누구야 했는데 그게 다 쿠기 형이었고. 그래서 쿠기 형을 데려가서 회사를 처음에 시작하신 거지. 일방적 간택을 하신. 그치. 근데 네. 그 지금 와서 내가 이거 막 약간 마음까지 얘기한 건 지금 거의 처음인데 네. 어디 공식 석상에서 네. 이거 약간 그때 다이브랑 나 같은 경우는 네. 그냥 다 같이 크루였으니까 같이 작업실 쓰고 있었는데 네. 둘이서 한 2시간 정도 박탈감 느꼈어. 한 2시간 정도. 그럴 수 있지. 2시간 정도 충분히 느끼지. 진짜 너무 충분히. 이거 힘들다. 네. 우리는 뭐 열심히 했는데 뭐 약간 이런 거 있잖아. 근데 2시간 박탈감 느끼고 딱 3시간 차 이제 들어가면서 이거 근데 기회인 것 같은데? 오히려 좋다. 야, 이거 이거 기회잖아. 형은 그러니까 그 생각인 거지. 형은 실력이 있으니까 지금 완성 상태니까 간 거고 형이 뭔가 이게 커넥션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 근데 얘기를 너무 길게 하나? 아니요. 편하게 하세요. 아무튼 이런 속마음 얘기 좋아. 아무튼 좀 그랬는데 그러고 나서 커넥션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오히려 독일 수도 있다는 생각도 했었어. 나는. 왜냐면 그러고 나서 형을 이게 좀 이렇게 형이 뭐 있으면은 우리 챙겨주려고 어디 뭐 모임 있거나 뭐 누구 있거나 래퍼들 많이 있는데 있으면 데려가서 가. 근데 가면 뭐해? 날 모르는데.
나 그냥 쿠기 친구 1이야. 이거 언젠가 형이 저한테 얘기해 주신 적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쿠기 친구 1이고 그냥 왜냐면 내가 앨범을 낸 것도가 아니면은 조금이라도 들어봤을 만한 앨범 낸 것도 아니었으니까 이게 어느 순간부터 의미가 없는 것 같은 생각이 든 거야. 근데 또 어떻게 보면은 그 쿠기님 입장에서는 또 같이 하는 완전 그냥 가족 같은 사이고 그치. 소개를 엄청 하고 싶으셨을 마음으로 하셨을 텐데 또 맞아. 그 당시 처음 미안했어요 이 친구들한테. 그 일단 저만 어떻게 하게 됐으니까 미안했어요. 일단 너무 미안해가지고. 근데 또 그 미안함을 표현하는 게 진짜 그게 더 어렵지 사실. 진짜 친구들끼리. 말 그대로 재수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게 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좀 싶었어요. 그 당시에 이제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내가 얘네랑 진짜 멀어지면 멀어지긴 싫은데 뭐 이런 생각하다가 그래도 얘네가 진짜 이 심성이 나쁜 애들이 아니어서 심성은 안 나. 솔직히 진짜 만약에 나는 그렇게 생각해. 만약에 거기서 심성이 뒤틀리면은 질투로 이어질 수 있어요 이게. 맞아. 이렇게 네. 지금 10몇 년 이렇게 못 봐요. 맞아. 근데 이게 진짜 그게 전 얘네한테 너무 고마운 거죠. 그리고 제가 얘기한 대로 많이 해주고 제 얘기도 많이 따라주고 저도 저를 많이 도와주고 또 힘들 때 제가 어쨌든 뭐 여러 친구들이 많이 생겼지만은 얘네만큼 저를 잘 알고 제가 어떤 생각을 하고 뭘 하는지는 얘네밖에 모르거든요. 어떤 그런 좀 풀 수 있는 진짜 막 그냥 1시간 통화하면서 이제 다 얘기할 수 그치. 있는 그런 친구가 얘네밖에 없고 그렇게 남아줘서 저는 너무 고마운 거죠 진짜. 그리고 중간에 그래서 얘기를 했었어 형한테. 많이 얘기했어요. 형 이거 나 이제 당분간 안 다녀야겠다 형이랑. 그리고 피처링도 당분간은 서로 하지 말자 그 기간이 있었어. 그래서 1집 2집에 쿠기 형이 없는 거야. 제 1집에도 없는 거예요. 약간 뭔가 서로 이거를 왜냐면은 쿠기 친구 맞아요. 이게 계속 난 그 윤하한테도 그랬었어. 어느 순간부터 윤아 너 그거 네, 네. 스승제자 이거 이제 그만하자. 너한테 안 좋다. 독립시키는 느낌으로. 나는 솔직히 어떻게 보면은 개꿀일 수도 있어. 그러니까 그렇죠. 스타 강사 이미지가 물론 나 그런 거 안 좋아하긴 하지만 네. 스타 강사 이미지가 돼서 내가 뭔가 약간 무슨 스승 약간 근데 나도 그것도 나한테도 마이너스라고 생각하긴 했는데 결국엔 그러니까 이거 막 그런 느낌인 거지. 그래가지고 쿠기 형한테도 막 그렇게 해서 하고 나는 생각이 그거였지. 나중에 둘 다 뭔가 이름값 한 명의 이름값이 됐을 때 딱 하면 그때 좀 멋있겠다. 이런 느낌? 딱 그래서 최근에 그 블라서울 같이 했을 때가 진짜 기분 좋긴 했어요. 어떻게 보면은 그 두 분께서 기다리셨던 타이밍이고 그렇게 나온 곡일 수 있겠네요. 그리고 쇼미 피처링 제가 나와줬을 때 그때가 좀 마음이 되게 뭉클했어요. 맞아. 그러네. 드디어 빛을 보는구나. 오랫동안 하다가 오랫동안 이제 진짜, 같이 진짜 이제 오랫동안 같은 고생 선상에. 많고. 그 당시 처음 같이 할 때 랩네임도 둘 다 똑같나요 지금? 전 블라스의 키드였습니다. 저는 킴보였어요. 쿠기였다 잠깐 킴보였다가 다시 쿠기로 왔어요. 진짜로요? 네, 저 진짜 킴보였어요? 왜 킴보였어요? 그 당시에 길거리 이제 싸움꾼 김보경 축구 선수 있었는데 그분의 이제 그 명칭이 그 별명 애칭이 이제 킴보셨거든요. 저희 쪽 킴보는 킴보 슬라이스 때문에 근데 킴보 슬라이스도 이제 섞여 있어요. 길거리 싸움꾼 김씨여가지고. 쌈꾼이었구나 여긴 또. 아니, 아니요 아니고. 킴보 슬라이스가 킴보 그거 아니야? 슬라이스가 맞아요. 길거리 싸움꾼. 만약에 궁금한 게 듣다가 그 당시에 그럼 매드올릭 앞에서 이제 앨범 들려드리고 막 메일 보내고 이랬잖아요. 지금 그렇게 연락 오는 어린애들이 있으면 들어주나요 지금? 듣죠. 들어요. 왜냐면은 최근에 들어요. 이거 또 긴 얘기가 될 것 같은데 긴 얘기 왜냐면은 제가 최근에 좀 어린 친구들이랑 이게 좀 약간 집단 같은 걸 좀 만들고 싶어서 찾는데 네. 일단 찾을 데가 없어. 왜냐면은 저는 제가 또 앨범 내고 싶은 막 그런 거는 좀 스핏하는 건데 요즘에 다 사실 스핏을 하는 래퍼가 별로 없는 것 같아. 어린 친구들 중에 특히 뭐 나는 솔직히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케이씨랑 뭐 렐모시핏이 뿌린 양분이 그래서 난 그렇게 계속 나온다고 생각해. 근데 나도 그 양분을 좀 뿌리고 싶은데 뭐 일단은 지금은 안 되고 있으니까. 근데 찾으려고 제가 그래 올렸어요 스토리에 작업물들 좀 올려주세요 하고 다 들어봤는데 진짜 없어. 저 좋으면 답장해요. 그래서 러버보이랑 같이 작업한 거예요. 저는. 저도 그런 거 많이 오는데 아예 안 듣거든요 저는. 아니 그게 진짜 챙겨 듣는 게 힘들긴 하잖아요. 네, 너무 많고. 놓친 것도 많고. 그러니까 제가 음악을 처음 공부할 때 배웠던 게 음악은 사실 CG로 보는 게 아니라 우리가 듣는 만큼 시간 써야 돼. 3분짜리 노래 들으면 우리가 시간은 3분은 할애를 해야 되잖아요. 그거에 대한 고정관념이 있는 것 같아. 내가 얘네 걸 들으려면 내가 그만큼 여기에 투자를 해야 돼. 그림처럼 딱 보고 끝나는 게 아니라 3분을 여기 집중을 해야 되잖아. 근데 그러기에는 그 잘하는 애들만 보냈으면 좋겠는데 동네 짜장짬뽕 단무지 뭐 다
다 보내버리니까 다 들을 수가 없는 거야 이거를. 난 이런 거 보면 대단하다 생각. 그러니까 사실 저도 말하는 게 그때 제가 올렸으니까 올리고 나는 목적성을 가지고 다 들은 거지. 왜냐면은 계속 그냥 그 상시 열어놓는 그냥 상시 오디션 느낌이 아니라 나는 약간 그런 느낌으로 한 거지. 지금 이거 할게요. 지금은 다 들을게요. 이 느낌으로 올린 거지. 그러니까 다 들은 거지 사실. 들어봐야겠다 나도. 그 저는 약간 그 이제 세 분은 아티스트잖아요. 근데 저는 요런 얘기를 사실 류정란이라는 동생이랑 했었어요. 근데 어쨌든 정란이 얘기는 그냥 뭐 패스하고 그냥 제 개인적으로 요런 얘기를 좀 하자면 곡을 막 많이 보내잖아요. 근데 제가 요새 드는 생각이 곡 많이 보내주는 거 좋은데 저 스스로도 제 위치가 명분이 납득이 안 될 때가 많아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내 영상을 왜 보지 사람들이? 만약에 그 사람 노래가 좋아서 만나서 촬영을 해요. 근데 이게 큰 도움이 될까? 라는 그런 좀 냉정한 스스로도 냉정하고 그 분에게도 냉정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여기서 얘기를 조금 가져가고 싶은 거는 제가 유튜브를 하는 이유까지 연결이 돼요. 사실 제가 유튜브 만드는 거는 처음에는 제가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되게 알차고 유익하고 이런 아티스트 있어. 뭐 이런 아티스트랑 막 라면 먹고 뭐 짜장면 먹고 이럴 때는 어떤 얘기하는지 궁금하지 않아? 뭐 이런 거를 제가 옆에서 보여줄 수 있다라는 매력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게 뭔가 저의 약간 사명의식처럼 돼서 와 남궁재불은 되게 의외성 있는 인물들이 나오네. 막 와 다른데 안 나오는 막 릴드래곤이 나오네. 빅베이비를 나오네. 그러다가 막 뭐 박재범이랑도 찍네. 뭐 이런 거거든요. 근데 그게 사실은 그분들을 위한 게 아니에요. 구독자를 위한 게 아니에요. 나를 위한 거예요. 제가 그냥 그분들 만나서 찍는 게 제가 보려고 영상 만드는 거거든요, 결국. 그래서 이런 걸 보내주시는 분들한테도 이 자리를 빌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냥 뭐 메일 보내면 일단 저도 그 릴드래곤님처럼 안 들어요. 굳이 그렇게 보내면 더 안 되는 것 같고 그리고 프로필 바이오 링크 들어가서 저는 그 피드 느낌을 보거든요. 맞아. 그러니까 그냥 그 전체적인 그림 보면 어떤 랩 할지 보이잖아요. 근데 봤는데 결국 패스할 수밖에 없는 비주얼인 친구들이 너무 많아요. 그게 팔로우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을 표현하고 싶은 그 이미지. 근데 그게 만약에 궁금하면 이 사람을 내가 찍고 싶다. 나를 위해서 뭐 구독자들 매력이 있어야 된다. 매력이 있어서 예를 들어 뭐 영헬이다라고 치면은 와 영헬이 뭐지 온더 라디오 미쳤네 진짜 잘한다 찍고 싶다 이렇게 되는 것처럼 그런 느낌들이 좀 있어야 되는데 그리고 설령 찍었다 해도 그냥 이 자리 빌어서 그냥 핀을 박으면 크게 그분들한테 도움 안 될 것 같아요. 그냥 그분 자체가 빅베이비처럼 인간 문화재고 막 타임즈에서 막 그 올라가지 말라는 난간 올라가가지고 막 돈 뿌리고 이럴 사람이 아니면은 저도 찍어서 뭐 이렇게 조회수 솔직히 말해서 잘 나와봐야 1만인데 뭐 1만 나왔다 해서 알려지는 거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는 영상의 목적은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거죠. 사람들이 그냥 어떻게 보면 재수없는 얘기일 수 있는데 니들 보라고 만든 거 아니야. 그냥 내가 이 사람들이랑 같이 한번 찍어보고 싶었어의 개념이다 보니 그걸 이해를 하면은 뭔가 저랑 작업하실 때 이런 컨택 오시는 분들이 좀 이해하고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혹시 몰라. 근데 그중에 제 2의 쿠기가 있을 수도 있고.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뭔가 기분 좋은데요. 얘기를 하고 목이 매는데 지금? 감동 먹었어요. 말 그대로 매력이 있어야지 찾아 듣게 된다 이거니까. 네, 그리고 그런 채널에 의존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아티스트들. 어차피 그 제 채널 나가는 것보다 침착맨, 감스트 이런 채널 나갈 걸 생각해야지. 피식대학이랑 같이 하고. 그러니까 그 정말 잘 된다는 제 개인적인 기준에서는 영향력 있게 홍보를 할 거면 그런 데를 가는 게 맞지. 저랑 하는 건 그냥 저랑 만나보고 싶은 거면 그게 더 솔직한 이유가 맞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제가 뭐 건방진 사람은 아니고요. 그냥 제 마음을 솔직하게 말씀을 해주시는 솔직하게 말씀드린 거예요. 네. 건방지네요. 건방져요. 자, 저한테 노래 보내주시면 제가 열심히 듣겠어요. 앞으로. 갑자기 왜 또 착한 척해요? 네. 꿈나무들, 우리나라 힙합의 꿈나무들, 잘하는 새싹들. 그 자체가 좀 그러니까 점점 더 그런 것 같아. 그냥 더 하고 싶은 거 해야 되는 것 같아. 맞아요. 그냥 하고 싶은 왜냐면 예전에는 트렌드 따라가는 사람들이 뭔가 다 받았어. 왜냐면 이 씬 자체가 크니까. 근데 이제 그냥 결국 그냥 각자 생존을 해야 돼. 약간 밴드 씬처럼.
밴드 씬도 결국에는 항상 스타가 계속 나오긴 했거든요. 밴드 씬. 맞아요. 그러니까 밴드 자체가 붐해서 막 다 어디서든 밴드를 볼 수 있고 막 이런 건 아니었지만 항상 나왔다고 생각해요. 저는 밴드 씬은 그런 것처럼. 힙합도 좀 그렇게 가야 되지 않을까. 맞아요. 저도 좀 느끼는 게 힙합 씬에서 스타가 나왔다 해도 그 규모나 느끼는 영향력 같은 게 사실 그렇게 크게 막 와닿지는 않는 느낌이긴 해요. 요새 추세가. 그래서 오히려 그런 스타가 더 나올 수도 있다고도 생각하긴 해요. 저는 오히려. 왜냐면 힙합 팬들이 아니니까 이제 듣는 사람이. 그렇죠. 더 다양한 사람들이 듣게 됐으니까. 다음 랩스는 뭐 릴드래곤이 됐으면 좋겠네요. 네, 개인적으로.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매니저 생기나요? 제가 해야죠 뭐. 아니, 그러니까 스타가 되는데? 네. 아니 굳이 매니저가 있어야 되는. 없어 본 사람이라 그런지 모르겠는데 10여 년을 제가 발로 뛰면서 뭐. 근데 저도 여기서 좀 소신 발언하자면 그런 업보는 제 개인적으로는 그 뭐 힙합 팬들도 있겠지만 여기 있는 어떤 관계자들이나 아티스트 분들의 잘못도 있다고 생각해요. 제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당연히 있지. 왜냐면은 이 힙합 산업이 잘 되면서 엔터의 어떤 형태를 그대로 시스템을 물려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K-팝에 있는 그 시스템을 그대로 물려받았다 생각을 해요. 어떻게 보면. 근데 그 맥락에서 이런 어떤 위상과 인기나 찾아주는 빈도수가 떨어지면은 거기에 좀 맞게 유동적으로 움직여야 되는데 계속 요 상태임을 강조하는 듯한 느낌이 있어요. 이게 마치 뭔가 신사 그 가로수길에 있는 건물 매매 나와 있는데 땅값 안 내리 그 집값 매매 안 내리는 것처럼 계속 그렇게 뻗탱기다가 결국엔 나중에 그렇게 된 시스템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제가 이걸 왜 많이 느끼냐면 사실 유튜브보다 지금 행사나 기획 포지션에서 일을 더 많이 하고 있어요. 이름을 밝히지 않고 하고 있는 것들이 되게 많은데 근데 그런 시스템에서 생각을 했을 때 그러니까 막 전혀 상관없는 일들을 몇 번씩 하거든요. 근데 이럴 때 어떤 느낌이 드냐면 꼭 뭐 힙합이라기보다 그냥 아티스트 분들이 자기 자신한테 너무 이렇게 갇혀 있는 느낌을 많이 받아요. 왜냐하면 유튜버나 크리에이터나 배우나 뭐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보고 그 사람들이 하는 스케일을 보다 보면 한없이 여기가 작게 느껴질 때가 많아요. 그럴 때 좀 마음이 많이 아프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보다 더 높은 어떤 대우를 받기를 원할 때 그때 제 괴리감이 엄청 생겨요. 아 여기 하기 싫다. 아 이거 뭐 해봤자 얼마 뭐 해봤자 뭐 나한테 남는 거 없는데 왜 저 비위 다 맞춰가면서 해야지. 근데 그 비위를 맞추는 데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하고 싶으면 하는 거죠. 네. 근데 그게 안 돼 있는 분들이랑은 요새 뭐 영상부터 기획부터 연락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냥 뭐 되게 이제 4년 차 됐잖아요. 형 알게 된 지도 이제 거의 막 형이랑도 3년 되고 근데 이제 딱 3년 되니까 감은 좀 잡혀요. 알아서 없어지네. 알아서 형들 말이 맞네. 얘는 계속 살아남네. 쉿 좋은데. 근데 저는 어쨌든 결국 계속 이걸로만 계속 평생 할 생각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 여기서 얻은 역량을 더 큰 재능으로 쓰기 위해서 이걸 하고 있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것도 온전히 다 제 자신을 위해서. 어쨌든 아티스트 분들이 그래서 더욱이 두 가지로 가야 된다 생각해요. 그냥 뭐 GGM처럼 존나 독립적으로 존나 멋있게 그냥 좋까 우리는 존나 뭐 불러주면 하고 안 하면 말고 우리는 존나 멋있어 우리 것만 해도 돼 하면은 저는 오히려 그게 휘민 형이 말한 여우 이걸 맞추는 느낌인 거예요. 와 존나 샤로 진짜잖아. 근데 그걸 보고 나온 어떤 뿌리의 양분의 다른 친구들이 막 이러고 있으면 걔네 걸 제가 들을 이유가 없거든요 사실. 해외에 있는 애들 거 들으면 되잖아요. 근데 그러고 있으니까 더 괴리감 느껴지고 애매하게 팔로워 1만이 될랑 말랑 혹은 1점 몇만에서 3만 되는 래퍼 아티스트들 그런 아티스트들이 부르는 몸값과 단가가 일단은 기업에서 생각하는 그리고 이쪽 대중들이 생각하는 것과 너무 괴리가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행사가 없어지고 그러니까 불러주지 않고 그러니까 힙합이 사라지고 이렇게 되고 있다 생각하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네, 저는 팔로워 1만이 안 되거든요. 아니 근데 팔로워는 중요치 않아요. 중요하지 않아요 사실. 나는 누가 팔로워의 질이 중요한 거예요. 그것도 맞아요. 누가 이 사람을 팔로우하고 맞아요. 그리고 이 팔로워들이 살아있는. 그것도 잘 모르겠다고 생각하긴 해. 질도. 좀 놀랐어요.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게. 그 형께서 원체 이제 위쪽에서만 이렇게 근두운 타고 다니시니까 이렇게. 저도 그때 시절이 있었으니까. 저는 그때 들은 거 다 했고. 저는 그 당시 다 했거든요, 진짜. 그러니까 이게 어느 순간 그 책정 단가
그리고 이미지 소모라는 개념이 생겼어요. 완전 이렇게 자리 잡히니까 예를 들어 어떤 클럽에서 아 여기 500 부르는데 저기서 250 하면은 얘는 250에 되더라 이런 소문을 내는 클럽 측이나 관계자들도 문제고 그거를 열심히 하러 간 태도의 모습이 아니라 와가지고 난 뭐 가사에 500 받았을 써야겠다 막 약간 열에 취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제 엄청 친해서 인사를 오히려 안 해요. 며칠 전에 그 랩하우스 갔다 왔거든요. 제 그 크루 친구가 한 명 거기서 해가지고 근데 갔는데 가면은 막말로 거기 있는 라인업 저희 세계관을 다 아는 사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멀리서 보고 그냥 갔어요. 인사 안 하고. 왜냐면 그 무드를 여우를 못 해주겠는 거예요. 제가 여우 이걸 못 해주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멋있고 외적으로 진짜 존나 멋있고 음악 다 리스펙하고 하는데 괜히 그냥 그간 쌓였던 어떤 그 괴리감 때문에 인사를 제가 못 하겠는 거예요. 제가 평상시처럼 애들을 못 대하겠더라고요. 어쨌든 뭐 그런 일이 좀 있었습니다. 그게 뭔지 정확히가 너무 궁금하네 나는. 저도 정확히 뭔가 궁금한데 그 당사자가 누구며? 아니 그냥 내 개인적인. 아, 네. 마이크 꺼지면 얘기하고 그거는. 호기심 천국이에요. 그렇죠. 호기심 때문에 살아. 네. 아무튼 뭐 그런 일이 있었고 저 그냥 완전 주제 돌려서 얘기하고 싶었던 게 하나 있었어요. 구이한테. 그 AOMG 멤버분들이 이제 다 좀 독립적으로 다 나와서 각자 활동하고 계시고 AOMG가 지금 리뉴얼 단계에 좀 있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식구라는 친구들 와가지고 이렇게 좀 뭔가 메이드 하는 걸 좀 봤었어요. 맞아요.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떤 그런 그림들을 좀 이렇게 계속 체크를 하시나요, 주기적으로? 저는 주기적으로 체크는 잘 못해요 이제. 그러니까 제 거 하느라 너무 지금 힘들어가지고 누가 막 어떤 걸 냈고 사실은 일단은 제 주변 친구들 동생들 거가 나온 걸 가장 먼저 체크하긴 해요. 당연하지 그건. 이게 너무 요즘에는 그러니까 요즘 저도 SNS 잘 안 하는 게 진짜 뭐가 많잖아요. 너무 사실은. 많아요. 그리고 인스타그램에도 이제 뭔가 음악 같은 것도 이제 다 올릴 수 있잖아요. 맞아요. 뭔가 그런 요소들이 너무 많아지니까 이게 하나에 집중하기가 되게 힘들어지더라고요. 제가 그러니까 일을 하기 전에 SNS를 하면은 에너지가 소비돼요. 일을 해야 될 에너지가 소비돼요. 이해돼. 나도 괜히 없던 ADHD가 생기는 기분. 맞아요. 유튜브 정신이 없어. 맞아요. 조금. 막 인스타그램 보는 거 너무 재밌어요. 너무 재밌는데 보다가 일한 에너지가 없어지는 거 같아요. 너무 과정보화 시대가 돼버려가지고 유튜브도 그렇고 이제 쇼츠나 이런 게 솔직히 쇼츠 이거 가만히 있으면 그냥 2시간 그냥 후딱 지나가잖아요. 나 그래서 그냥 2시간짜리를 봐. 유튜브에서. 롱폼을 차라리 롱폼을 그냥 봐. 건강하게 그러니까 좀 이렇게 좀 슬로우 되는 느낌도 있고. 근데 나는 2시간짜리 봐도 개 집중하거든. 평소에 뭐 봐요 그러면? 그러니까 평소 두 분 집에서 뭐 하고 지내시는 거예요? 저는 과학 유튜브 같은 거 봐요. 저랑 비슷하시네. 과학을 보다 뭐 역사 과학 이쪽. 역사를 보다 궤도 형님 그런 거. 뭐 재밌지, 그리고 그런 뭐 많아요. 뭐 취미는 과학. 뭐 이런 거 많이 보고 리뷰형이 뭐 이런 거 많이 보는데 그 원래 영어 채널 아니에요? 영어 채널도 어느 순간 재밌어. 과학 채널이 나요. 정신이 없어. 뭐 아무튼 그러면은 그거 갑자기 궁금하다. 그 두 분께서 그 나가고 싶은 유튜브 채널이 있으세요 따로? 전 남궁재울이었어요. 아 감사합니다. 아까 리드모 때부터 아까 잘 타시네 라인을. 라인을 잘 타셔 형님이. 나가고 싶은 거 그냥 진짜 막연하게 그냥 내가 평상시 애청자였는데 그냥 나가보고 싶다. 뭐 혹은 TV든 뭐 네, 다 상관없어요. 방송파든 뭐 어떤 거든. 일단 저는 침착맨 다들 노리는구나 침착맨은. 노리는 거보다는 이제는 오히려 그냥 팬으로서 이제 보는 걸로도 이제 저는 좀 난 뭐 침착맨 다 봤지. 완전 진짜 삼국지는 뭐 유튜브를 많이 봐요. 제가 유튜브를 침착해요 보니까 그냥. 침착 오늘 좀 침착하려고 침착하신 원래는 이러지 않아. 유퀴즈 싹 다 보고 유퀴즈 다 보고 명절에 깜짝 놀랐어요. 그때 추석이었나 몇 년 전에 네. 다 봐.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 집에 갔는데 누워서 유퀴즈 6시간 보고 있었어. 와 그거는 좀 고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애니도 다 보고. 집중력이 좋아요. 아니 그러니까 뭐 하나 빠지면 그냥 뭔가 끝까지 뭔가 가시네. 그리고 요즘에는 뭐 취미긴 한데 요즘은 그냥 그러니까 트랙 만들어요. 트랙. 트렌드 찍은 거. 맨날 비트 찍고 막 맞아요. 그것도 한번 다- 빠지면 또 재밌지. 릴드래곤님도 직접 비트 뭐 이렇게 옛날에 한번 네. 돈 주고 배웠던 것 같은데 20살 초반에 선생님 누구셨어요? 그 디플로는 회사가 뭐 있죠? 그 VMC? 거기에 그 TK라는 알아요. 그분한테 배웠는데 제가 너무 귀찮아 잘 안 나갔다가 거의 배우다만한 식으로 배워가지고 왔는데 비트 그러면 이쯤에서 궁금한 게 이제 제가 요 근래 들어서 스모글러스 아카데미의 그 노이즈 마스터 민수 대표님과 좀 같이
같이 자주 봬요. 근데 그런 얘기 한 적 있었거든요. 그 랩을 혹은 어떤 음악을 배운다라는 어떤 개념 자체가 되게 한국이니까 가능하고 한국이라 되게 특수한 케이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제 개인적으로. 그러면서 동시에 그게 한국인들의 그 성격을 반영한 형태라 봐요. 교육열 같은 거. 그렇지. 예를 들어서 배우고자 하는 어떤 의지 같은 게 한국인들이 타 나라보다 더 좀 있는 것 같은데 한번 배우면 정말 그 배운 대로 잘 소화하는 민족이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근데 어쨌든 블라스님도 수많은 친구들이랑 같이 교류하면서 또 티칭도 하셨었고 그다음에 뭐 쿠기 형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는지 잘 모르겠지만 뭐 그런 경험이 만약에 있으시다면 여러 레슨을 어떤 하는 문화나 음악을 가르치는 어떤 문화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힙합이라는 장르로 저희가 시작을 했기 때문에 더 이걸 좀 예민하게 생각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실지 좀 궁금했습니다. 레슨을 하셨던 거예요? 레슨 많이 했죠. 저도 레슨에 저 딱 한 명 했어요. 딱 한 명. 돈 잘 버나요 레슨하면? 이거- 나도 좀 하게. 아니, 이거 좀 얘기하고 싶은 게 지금 안 한 지 꽤 됐거든요. 제가 레슨을. 근데 최근에 그러니까 그 어린 친구들이랑 이거 하고 싶은 욕망 때문에 네. 처음에 그걸 올렸어. 잘하시는 분 보내주세요. 근데 없는 거야. 아 그러면 내가 키우자 키운다. 아. 생각해가지고 그러니까 최근에는 그 전에는 전 생계였고 완전 예전에 할 때는 생계였고 지금은 그걸로 하려고 불러서 하는데 아 이게 예전만큼 내가 뭔가 돈을 생각을 안 하다 보니까 이게 레슨이 더 약간 동생한테 그냥 더 꾸짖는 느낌 뭔가 가르치는 것보다 야 너 생각을 왜 그렇게 해 이렇게 더 가. 그러니까 어차피 그 돈이 지금 그렇게 크진 않거든요. 네. 저한테. 그리고 인원도 제가 적게 하다 보니까 막 이게 막 생계가 되진 않아. 그러니까 이제 또 다 지금 바로 한 2달 하고 또 이렇게 하긴 했는데 좀 그런 것 같아요. 그 최근에 릴보이 형이랑 이거를 좀 깊숙하게 얘기를 했는데 깊숙하게 얘기를 했는데 릴보이 형은 완전 반대파. 그러니까 근데 반대파라기보다는 좀 약간 그 존재 의의를 조금 의문을 가지는 것 같아요. 느낌? 왜냐면은 저도 얘기하면서 저는 약간 그래도 레슨 받을 수 있지 않나? 왜냐면 저도 어쨌든 간에 저도 대학교까지 가면서 저도 공부하던 그 문화에서 있었으니까 빨리 가고 싶잖아. 그쵸, 정말 빨리 가고 실력적으로. 싶죠. 네. 빨리 가고 싶으니까 나는 이게 배우려는 입장에서는 너무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나도 좀 명분이 그거였던 것 같아요. 제가 가르친 것도 나였으면 나 이거 개꿀인데? 인정. 이런 생각으로 뭔가 시작을 너네 개꿀이야 이런 느낌으로 좀 시작했던 것 같아. 당연히 돈도 있었고.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지금은 이제 그 의미가 없어졌어. 왜? 힙합으로 돈을 못 벌어. 지금 사이즈가 작아졌으니. 그게 쇼미와 함께 저는 있었다고도 생각하긴 해요. 뭔가 쇼미가 뭔가 어떤 등용문 같이 돼서 맞아. 뭔가 힙합을 하면은 돈을 번다라는 이미지가 있었고 그거에 따라온 수요인 것 같아. 그리고 수요가 있으니까 공급이 계속 공급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좀 그랬던 것 같고 네. 지금은 솔직히 저도 레슨을 그런 목적으로 했다고 하긴 했지만 해봤는데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거야. 얘네가 열심히 안 해. 그러니까 이게 우리 솔직히 다 시작한 게 재밌어서 한 거잖아요. 그렇죠. 돈 벌려고 한 게 아니고. 네, 맞죠. 이 그 자기가 그러니까 배워도 내가 여기에 재미를 느껴야지 배우는 거에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진짜 재미없으면 안 되죠. 이게 진짜 일 하려고 돈 벌려고 하는 게 우리 진짜로 그냥 좋아서 한 거여가지고 이게. 그러니까 나도 모든 분이 다 그럴 거예요. 그런 거야. 그러니까 레슨에 대한 최근의 회의감이 든 게 약간 이런 부분이야. 재밌어서 그냥 모이는 게 없어졌어. 잘 돼야지 왜? 이렇게 해서 시작한 게 아니었어. 그냥 레슨 누가 한대. 그럼 가면 돼. 그러면은 커넥션이 생겨. 뭔가 커넥션 이런 자체도 느낌이니까 그 전에는 그런 개념이 없었으니까 그냥 그거 하고 싶은 애들끼리 많이 모였는데 지금 난 최근에 레슨생한테도 그 이제 안 하게 된 그 친구한테도 물어봤는데 자기가 어디 크루에 들어가기로 했대. 그러니까 크루에 들어간대. 네네. 근데 그래가지고 네. 그래 그러면 나는 내가 생각했던 우리 했던 그런 크루를 생각하면서 이거는 나는 음악적 친구 있는 거는 너무 좋으니까. 왜냐면 그 안에서 살짝 약간 고등학교 때 약간 서열 나누듯이 약간 경쟁 의식도 좀 있고. 맞아요. 그러니까 더 잘하고 싶고 친구끼리 막 야 요즘에 얘가 개쩔어 막 이런 것도 있고. 맞아. 그러니까 그런 게
있는 줄 알았는데 무슨 갑자기 면접을 본대. 면접이요? 크루를 하는데 면접을 보고 회사야? 그런 느낌이 아니까 월 30을 주면 뮤비를 뭐 내주겠다. 나도 해야겠다. 개꿀이다 이거. 그러니까 뭐 약간 그런 얘기를 난 들어가지고 이게 뭐지? 좀 기괴한데요. 존나 기괴한데. 네. 새로운 시스템인데. 그것 때문에 또 약간 레슨에 대한 또 그게 또 떨어진 것 같아. 아 진짜 와, 이거가 네. 이런 시스템화되면서 크론 모집합니다. 손을 왜 1, 2네어를 월 30. 30이란 뜻이구나. 뮤비 내드리고. 근데 신기하다. 그러니까 나는 그게 문화가 바뀌었네 또 이게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좀 프리미엄 전액제 같은 건가? 어렵다. 그런 거 할 거면은 최적화된 인물은 남궁재불이 안 돼. 그래. 그냥 300 주면은 300 예산에 맞게 뮤비 찍어주고 인터뷰 잡아주고 뭐 유튜브 채널 잡아주고 핸즈 행사 잡아주고 이렇게 패키지가 딱 있는. 패키지 네, 프리미엄 패키지 1,000,000원부터 해가지고 여기 랩 티칭 선생님으로 이제 GGM 릴드래곤 한 300 정도에 이제 30% 이제 해드리고. 그러니까 나는 이런 시스템들이 생기니까 이게 문화적으로가 형성이 안 되는 것 같은 거야. 비즈니스만 있고. 그러니까 문화로 시작해서 비즈니스가 되는 건 괜찮은데 네. 시작부터 그냥 비즈니스니까 네. 모든 게 이렇게 되면 나중에 양분이 없는 거지. 비즈니스로 시작한 애들이 실패했을 때 회의감이 엄청 크겠는데. 우리는 그냥 진짜 추억으로 남을 수 있는 맞아, 거였잖아요. 맞아. 우리 때는. 맞아. 그러니까 나도 어떻게 보면 내가 혼자 자위하고 있었던 거일 수도 있는데 나는 안 그러려고 했었던 것 같아. 네. 근데 그 말을 하려는 게 아니고 어쨌든 간에 약간 좀 그런 것 같아. 어쨌든 그런 게 있어야지 좀 뭔가 맞아요, 문화적으로. 근데 나는 혼자 그랬던 거지. 좀 나는 이걸 레슨하면서 그래도 뭐 30만 원 주면 30만 원 받았던 적도 있고 이러니까 30만 원 받으면 나는 그거 이상의 뭔가 주는 것 같다라고 내가 자위를 했던 것 같아. 혼자. 아니, 근데 저 어쨌든 그런 생각도 좀 들어요. 이게 그 문화라는 워딩을 안 좋아하는 이유가 있는데 제 생각으로는 돈이 없는 분들이 보통 문화 얘기를 하면서 뭘 하자고 제안을 많이 해요. 문화, 명분, 데이. 뭐 예를 들어서 어떤 파티를 할 때 누구를 섭외하고 싶은데 이게 어떤 취지고 뭐고 다 좋은데 그 명분이 그만큼 전달력이 있고 호소력이 있으면은 저 몸이 움직여요, 마음이. 근데 보통 그런 느낌이 아니라 그걸 가장해서 이용하려고 하는 친구들이 더 많아진 것 같아요, 요새는.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더 하기 싫고. 그러니까 뜨거움이 안 느껴진다니까. 안 느껴져요. 그게 제가 기억나는 게 아직도 그 영덕이 형 보면은 아직도 기억나는 게 그 작은 모닝을 이끌고 새벽인가 밤 막 10시 11시 때 태진이 데리고 수원 형 작업실 가서 찍었던 그 첫 영상. 그때는 그 말씀 주신 그 뜨거움이 아직 남아 있어요. 와, 내가 블라스랑 뭘 찍는다고? 지금 당장 가야지. 태진아 뭐해? 바로 주석 태우고 2시간 싸가지고 수원 가서 형이랑 커피 마시고 찍고 되게 재밌었잖아요. 그리고 그때도 형이 그 불을 느끼고 내가 다음 주에 뭐 팝빛 뮤직비디오를 찍는데 그때 너 친구들 데리고 와서 뭐 이런 거 하고 그다음에 형이 또 우성이 소개시켜줘가지고 칠리노믹한 그 뮤직비디오 찍을 때 그런 것도 막 연결해 주시고 그러니까 그런 뜨거움이 느껴지면은 분명히 이런 인프라를 충분히 내어주는데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젠 다 막 돈 얼마 안 받으면은 안 하고 돈 얼마 뭐 그런 느낌으로만 움직이다 보니까 요런 그 말 그대로 건전한 문화라는 게 좀 없는 그러니까 느낌이에요. 나는 그게 지금 어쩔 수 없이 다시 그렇게 될 거야. 근데 뜨거움으로. 왜냐면 열정적인. 돈이 안 돌거든 지금. 맞아요. 이 돈이 안 씬에서. 돌죠. 명분이 돈이 아니게 됐어요 이제. 그러면은 결과물이 나올 수가 없어졌어. 이제 다시. 근데 나는 지금 어린 친구들이 그 태도로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긴 해. 그래서 뭔 말인지 이거를 왜냐면은 이거 자체로 애초에 그걸로 알고 들어왔는데 지금 그게 아니라는 걸 몰라. 그러니까 요걸 통해서 돈을 벌려고 하는 게 문제. 그러니까 예를 들어 유튜브 하는 것도 유튜브로 돈을 벌어야지. 래퍼가 돼서 돈을 벌어야지. 뭘 해서 돈을 벌어야지. 당연히 돈 직결되는 거고 아주 자연스러운 발상이지만 그 아까 쿠기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냥 좋아서라는 곡에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스타트가. 그냥 좋아서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래서 저 재부 씨는 그게 너무 느껴진 거예요. 어쨌든 이제 몇 년간 했으니까. 네. 그래서 이제 뭔가 좀 같이 뭔가 해보고 싶긴 했어요. 근데 양쪽 다 그 마음이 이해가 된다. 근데 맞아. 둘 다. 나도 둘 다 이해돼. 이해가 되네. 가슴이 아프네. 이해되는데 약간 그런 거지. 미리
알면은 나 어린 친구들 또 빨리 알아가지고 어쨌든 걔네가 나는 결국 넥스트 만든다고 생각하거든. 그림을. 그 친구들이 잘 돼도 우리도 더 우리한테도 그치 나는 그렇게 생각해. 신 자체가 또 다시 커질 수 있는 양분이 된다고 생각해. 그것 때문에. 맞아요. 그리고 그 친구들은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세 분 같은 아티스트 분들을 보면서 자란 세대이기 때문에 잘 되면은 진짜 다 같이 좋아지는 구조인 거죠. 근데 여기서 저희가 한 번씩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 게, 그러니까 막연하게 랩스타가 돼서 돈을 벌겠다라는 개념 말고 좀 실질적으로 어떤 활동을 통해서 수익이 창출되는지를 좀 얘기를 해주고 싶거든요. 제 개인적으로. 어쨌든 아티스트 나오면은 앨범 나오고 앨범 판매량, 음원 수익원, 그 다음에 행사, 그 다음에 뭐 공연 열어서 공연 정산되고. 근데 요 시스템들을 로만 가기에는 제가 생각했을 땐 너무 휘발성이 크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아티스트라는 포지션 자체가. 그래서 아티스트가 꾸준하게 돈을 영위하려면 곡이 아닌 전혀 다른 무언가였던 무기를 장착하는 것도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예를 들어 뭐 이거는 릴드래곤 형이 많이 얘기해 주셨던 건데, 어떤 래퍼가 막 음료수를 사업을 하고 뭐 무슨 사업을 하고 뭐 그런 느낌처럼, 사실 한국 내에서 어떤 아티스트는 사실 임영웅 너무 높게 잡았나? 어쨌든 그게 아니라면 음원 자체만으로 돈을 벌 수 있는 시스템은 전혀 아니기 때문에 이걸 시작하는 친구들이 래퍼로서 돈을 벌기 위해서는 뭘 통해서 돈을 벌 수 있지를 생각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얘기하신 뭐 팔로워 수가 중요한 게 아니다. 질이 중요하고 그 팬덤이 얼마나 쫀쫀하고 구매 의사가 있는지를 중요하다. 근데 제 머릿속으로 지금 생각나는 건 최성 이런 형이 있거든요. 한국 사람. 그 형은 자기만의 어떤 세계관에서 자기만의 팬덤이 있어요. 그리고 그 친구들과 같이 가고 같이 의사소통을 하고 같은 세계관에서 같이 공유를 해요. 근데 그런 케이스가 어떻게 보면은 뭐 누구라고 얘기할 수 없지만 어떤 특정 메이저 아티스트보다 훨씬 많은 수입을 벌는 경우도 덜어 있거든요. 이게 그렇다는 게 아니라. 맞아요. 네, 그래서 코어가 중요해요. 맞아요. 그 코어를 만들어가는 과정이 중요한 거지. 대외적으로 어떤 사람한테 보여줬을 때, 예를 들어 뭐 릴드래곤 만났을 때 쟤 이거고 해서 뭐 막 했는데 팔로워 막 보고, 근데 거기에 동요될 분들이 전혀 아니기 때문에 저희는 그 핵심을 보잖아요. 결국 몇 년간 음악을 했기 때문에 피드 보고 들어가 보고 내 노래 듣고 뮤직비디오 대충 보고 사이즈 다 나오잖아요. 얘는 척하는 애다. 실제로 이걸 돈 번다. 이게 나오잖아요. 근데 그것까지 래퍼를 지망하는 친구나 음악을 하는 친구들이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시작하고 그것까지 좀 바라보는 식견이 있다면 좀 더 이렇게 뭐랄까 스마트하게 활동을 시작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는 거죠. 난 근데 그 영역은 이제 그냥 난놈과 평범한 놈의 차이라 생각을 해가지고 사실 수없이 많은 음악하는 사람 만났을 거 아니에요. 두 분. 동아리 때부터 해서 전에부터. 근데 그 중에서 되는 사람들은 뭐 실패한 사람들이 열심히 안 한 건 아니고 된 사람들만 잘한 거 이것도 아니라 진짜 필연적인 운명 같은 것도 있을 거고. 운이랑 타이밍이. 그렇죠. 운과 타이밍과 진짜 근데 이게 지능과 무조건 네. 그게 다 부합되는 진짜 특정 소수의 사람만 아까 말한 것처럼 그 코어를 만들 수 있는 매력을 가지게 되는 건데, 항상 그래서 저는 항상 준비가 돼 있어야 되는. 맞아요. 언제 이 운이랑 타이밍이 언제 올지 몰라요. 맞아요. 로또 같은 거야. 근데 계속 사면 확률이 올라가죠.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고, 뭐 그냥 그거, 근데 이럴 수도 있지. 그걸 계속 살 수 있는 깡따구가 있냐도 사실 재능일 수 있는데 언제 터질지 모르는 건데 그런 것들이 다 모두가 부합이 된 사람 중에서도 되게 운 좋고 특정 소수만 성공해서 코어를 가지게 되는 거라 생각해서 그냥 어린 친구들이 마냥 하는 것도 좋고 부딪히는 것도 좋고 아니면 열심히 하는 것도 좋은데, 좀 더 진짜 목적성을 굳이 돈이 아니더라도 다양하게 그냥 가져갔으면 좋겠어요. 뭐 진짜 자기의 매력을 키울 수 있는 방법이든지. 제가 아까 말한 것처럼 굳이 안 보는데, 제가 그런 노래 나오는 거 안 보는데 난놈들은 아시잖아요. 언젠가는 내 눈앞에 스쳐. 네. 맞아요. 내가 찾아보지 않아도 잘한 애들은 스쳐. 뭔지 알겠다. 네. 그 중에서만 골라도 돼요. 왜냐면은 1차 필터링이 거쳐진 애들이 나중에 점점 유명해진 애들은 내 눈앞에 어찌됐든 와요. 걔네들은 나는 이제 좀 난놈들이라 보거든요. 그 친구들이 이제 더 열심히 하면은 코어를 가질 수 있다. 그래, 이거 어려운 게 일단 공연 문화도 점점 더 줄어드는 것 같고,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기에는 더 사이버 세상에 더 할 게 많아져가지고. 맞아. 네, 사람들이 그냥 나는 얘만 덕질할 거야 이거보다 요즘에는 되게 다양한 쪽으로 하는 추세라 사실 이건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모르겠어. 나랑 내 친구들, 뭐 주변의 사람들 포함해서 모든 힙합하는 사람들만 모르는 것 같아. 뭘 몰라요? 이거를 어떻게 타파해야 되는지.
왜냐면 아. 다른 장르에 있는 사람들은 네. 그냥 다 같은 시장이었다고 생각해 계속. 아. 근데 힙합이 엄청 그러니까 물론 음악판 자체가 줄어든 걸 수도 있어. 나는 네. 케이팝이 좀 거의 다 가져가고 이 나머지는 다 마이너로 그냥 분류되는 거라고 생각하긴 하는데 네. 그래도 그 사람들은 그때도 좀 어떻게 보면 방법이 없고 계속 찾아야 되는 입장이었거든. 우리는 쇼미더머니나 뭔가 요런 아니면 힙합 씬 자체가 커가지고 약간 좀 제시된 길이 좀 있었다면 그러니까 이제 준비 안 된 사람들이 더 물갈이 되겠지. 근데 그거를 이제 힙합 팬들 일할 게 없어질 것 같아 나는. 그쵸. 좀- 그때는 좀 그래. 힙합 팬이 아니라 그냥 이 시장 안에 돈이 많이 돌아왔어가지고 응. 돈이 돌아서 내가 수입이 들어오면 자기 팬이라 생각하던 시기였기 때문에 그리고 아예 반대로 될 수도 있고 아예 힙합 코어 팬이 오히려 더 단단해질 수도 있고. 맞아요. 그게 이제 저희 어릴 땐 그랬죠. 진짜 그러니까. 그냥 힙합 좋아하는 사람들은 힙합을 좋아하는 사람들이었으니까 장르 자체 이 메이저 장르 자체를 좋아하는 거였으니까. 근데 좀 그것도 있어. 음악 자체를 소비를 잘 안 하는 것도 있는 것 같아. 아 사람들이 이제 그러니까 음악, 그러니까 이런 거지. 예를 들면은 보통은 평균적으로 뭐, 그러니까 그냥 대한민국 인간의 그냥 평균을 했을 때 뭐 하루에 곡을 한 3곡 정도 듣는다. 네. 였으면 지금 그 곡 자체가 한 곡이 돼버린 느낌. 그래가지고 더 메이저한 것만 듣고 끝나버린 느낌. 그 전에는 메이저한 것도 듣고 그 다음에 이제 취향 차이로 이제 듣는 음악이 이렇게 좀 격가지로 있었다면 그냥 여기서 끝나는 느낌. 그치. 우리 사실 저희 어릴 때는 몇 년? 지하철이나 뭐 버스나 지하철에서 MP3 꽂는 유튜브 거밖에 안 보고 맞아요, 저희는 맞아요. MP3만 들었잖아요. 그쵸. 지금은 그냥 유튜브 보는 게 더 많죠. 맞아요, 사실 맞아요. 할 게 많아져서 그런 거 같기도 하고. 아, 진짜 할 게 많았다. 더 힘들어졌네. 그러니까 그래서 영상이랑 엮이는 음악들이 뜨는 것 같아. 맞아요. 아 영상을 보면서 가면서 소비할 노래랑. 수 있는. 아 그렇게 볼 수 있겠구만. 유튜브 같은 그 매체를 많이 쓰는 게 좋죠. 인스타그램, 유튜브. 그 나도 보면은 그런 거 나도 그렇게 소비되고 있어. 내가 소비자 입장에서 소비를 하고 있어. 그렇게. 맞아요. 그러면은 그 어쨌든 유튜브로 소비되는 그 거리를 또 가장 많이 만들 수 있는 게 저는 힙합이라는 이 문화라고 생각을 해요. 어떻게 보면 예를 들어 뭐 디스라든지 뭐 오늘 얘기하려고 했었지만 노엘이랑 블라세 해서 이제 막 비프가 있었고 요런 것도 어떻게 보면은 그런 뭐랄까 마케팅이라고 막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사람들이 그냥 아 마케팅 하려고 막 그런다. 근데 그런 거를 또 요새 사람들이 좀 많이 살인한 느낌? 아티스트 분들이 네, 그런 느낌도 좀 그 이 청자 입장에서 그렇게 좀 느낄 때가 많아요. 저는 아티스트가 아니니까 잘 모르지만 뭐 논란 이런 거 요즘 되게 예민한 시대가 와버려가지고 네, 뭐, 그냥 무리 일으키기 싫어하는 느낌. 근데 저는 힙합 까방권이 좀 존재한다 생각해서 래퍼면 좀 열애줘도 되지 않나? 그거를 설례를 좀 많이 만들어줬잖아요. 많은 아티스트 분들이. 그래서 그런 어떤 깡따구가 가진 어떤 매력이 있었던 장르라 생각하는데 다 요즘은 좀 멋있는 거를 당연히 멋있는 음악이지만 멋있는 연출만 하고 조용조용 대면대면 이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느낌. 네. 그래서 사실 이쪽 가장 많이 관심 받을 때 CK vs 스윙스, 뭐 블라세랑 플리키뱅 vs 노엘, 뭐 AP랑 이쪽 구도, 뭐 약간 이런 느낌처럼 막 할 때 사람들이 누가 좋다 할 때 막 이쪽으로 좌우 진영처럼 확 쏠리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조금 만들 때 힙합 팬들이 조금 더 대중들도 이렇게 보는 것 같거든요. 근데 그런 게 비교적 요새는 아 어차피 다 마주치니까 이렇게 된 것 같아요. 팬들은 좋아하는데 솔직히 아티스트 입장에서는 귀찮지 그런 거. 그러니까 사실 하기 싫지. 그것도 실제 하고 그러니까 어차피 마주쳐. 이게 진짜면은 네. 싸워야지. 데려가야 만나서. 옛날처럼 아시지 않겠죠. 그러니까 그게 아니고 그러니까 진짜 싸워야겠지. 그러니까요. 근데 그러니까 나는 사실 그거가 애초에 의도대로 흘러간 적이 없었고 그 노예 관련된 그거는. 근데 뭐 스윙스님한테 내가 한 거는 의도가 이씨 내가 한 거지 당연히. 스윙스랑 뭐가 있었어요? 내가 테이크 플립핏을 낸 거잖아. 그러니까 미식이랑. 그거를 아니 뭐 서로 비프는 없었어. 오히려 나는 반대로 얘기하면은 나는 스윙스 그 쇼미더머니 2 그거 보고 사실 음악 시작했어. 나는 가서 봤었거든. 방청을. 네. 근데 무반주로 했었잖아. 네네. 근데 뭔가 그거에 대한 뭔가 배신감 같은 게 난 있었던 거지. 뭔가 개인적으로. 이게 지금 너무 사업가 스윙스 아니야? 나는 스윙스 나 아티스트 있을 때 개 좋아했는데.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 있었던 거지. 디스에 대해서 생각하자면은 일단 내가 뭐 그런 문화에 살지도 않았고 근데 뭐 마음에 안 들면 할 수 있잖아. 근데 이게 진짜 난가를 모르겠어. 왜냐면 나는 되게 화가 없는 사람이거든. 어떤 네. 사람에 대해서. 네. 아니 뭐 그럴 수 있지. 얘도 뭐 그럴 수 있지. 이런 생각인데 네. 내가 뭐에 젖은 거 같은 느낌인 거야. 억지로 하는 느낌. 뭔가 그러니까 물론 그러니까 내가 했던 거는 다
다 진심이었지만 나머지 뭔가 내가 디스를 하겠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 그리고 디스하는 사람들 뭔가 이렇게 했을 때 그게 뭔가 내가 진심인가? 모르겠는 거야. 오버액팅하는 것처럼 느껴지는구나. 오히려 내 스스로의 내가 아니야. 마음이 오히려 그게. 그니까 뭔가 그렇다고 그러면은 네. 말한 대로 비즈니스적으로 이걸 이용하자? 또 내가 짜쳐. 아니잖아. 나는 그것도 내가 아니잖아. 내 생각에서는. 그거를 정말 내가 그런 사람이라서 그거를 이용한 비즈니스면은 그게 그거는 맞는데 그냥 멋이지. 그냥 그 근데- 사람이잖아. 근데 내가 그 사람이 아닌데 이걸 비즈니스로 쓰려고 한 내가 아닌 걸로 시작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좀 뭔가 막 디스가 뭐 어쩌고 저쩌고 할 문제도 아니고 그냥 안 맞으니까 내가 가사를 쓰다 보면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 네네. 아 뭔가 이거 한번 해볼까? 나도 모르게 흥분해서. 올라올 때가 있어. 그러니까 나 그 정도 아닌데 이렇게 되는 아. 거야. 그렇게 빡치지는 않았는데. 그 내가 그거를 쓸 수 있는 사람이 내가 만약에 실제로 누군가 만났을 때 이게 예를 들면 내가 진짜 리스펙하는 비프리 행님이나 뭔가 막 그런 분들 있잖아. 내가 그런 사람이면은 나는 쓸 수 있다고 생각해. 아 진짜로 진짜인 사람들. 뭐 이건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지만 그쵸, 그쵸. 내가 나를 생각했어. 내가 그걸 못 하니까 나는. 난 대놓고는 나는 그냥 졸라 예의 바른 사람이야. 만나서 면전에다 대고 박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해도 돼. 프리형 같은 사람이나. 나는 면전에서 보면은 그냥 이 사람도 좋네, 저 사람도 좋네 이런 느낌이야. 나는. 서글서글하게. 그러니까 조금 그런 생각이 드는 거지. 지금 구기 형 생각에 잠기셨어요. 몰입이 돼가지고. 몰입 읽었구나. 책 내가 그 좋은 책이 있어요. 몰입. 몰입이란 책을 황농문 교수의 네. 몰입이란 책인데 읽어보세요. 이번에 새로 정규 2집 발매하시잖아요. 맞아요. 피처링진이 또 기똥차요. 회 얼마 주셨나요? 아직 뭐 협상된 건 많이 네. 없어가지고. 뭐 어떻게 그렇게 다 같이 참여하게 된 거예요? 일단은 제가 진짜 항상 최고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랑 항상 하고 싶었어가지고 뭔가 어쨌든 여기서 되게 2, 3년 전에 만들어진 노래 되게 많아요. 원래 이 앨범이 작년에 나왔어야 될 앨범을 냈죠. 근데 이제 여러 일들이나 저 개인적인 일도 있어가지고 제가 좀 아프기도 했었고 잠깐. 그래서 이제 올해 나오게 됐는데 뭘 도와주셔서 저는 감사하다고. 간단하게 앨범 소개를 그럼 빠르게 한번. 업셋이고요. 네. 이제 저한테는 되게 그 내는 거에 엄청 의의가 있는 앨범이었고 뭔가 뭐 이거는 이제 라세랑도 엄청 얘기 많이 했지만 그냥 라세나 저는 그냥 스핏하는 파거든요. 스핏하는 거 엄청 좋아하는 파거든요. 근데 이번에 그걸 또 재밌어 했고 저희는 재밌으면 하거든요. 이게 네. 막 어떤 목적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냥 재밌으면 해요. 그렇죠. 이거를 번개곡 시대잖아요. 번개곡 시대. 번개곡 16마디 엄청 번개곡 시대. 만들었죠. 번개곡. 그렇죠. 그 UFO 마이크로. 네. 돈 벌라고 만든 노래는 하나도 없어요. 진짜 되고 나서 이게 돈이 된 건 있어도 돈 벌라고 하는 노래 그냥 항상 그 당시에 저희 우리들의 그 마음이랑 그 기분을 이제 노래에 담지. 그게 래퍼죠 뭐. 네. 이 믹싱을 할 때 이렇게 뱉는 거가 좀 이렇게 이제 좀 정직하게 스핏을 하는 게 좀 살짝 이제 재미가 없어지긴 했어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뱉는 거에 좀 당분간은 빠지는 그거에 이렇게 뱉는 거에 대한 살짝 마침표 같은 여기까지만 한다. 그러니까 스핏으로 그냥 박는 거에 대한. 박는 거에 대한 거는 이제 잠깐 여기까지만 하고 근데 그게 이제 궁금했던 게 앨범 제목 보면은 업셋을 5번 나열하고 4줄로 돼 있어요. 업셋 네. 업셋 이렇게 네. 약간 좀 개빡친 거지. 그러니까 뭐가 화나서 낸 앨범 같은 느낌으로 저 되게 웃기게 봤거든요. 이렇게 트랙리스트 내리려고 보는데 뭐 업셋 이렇게 돼 있길래 그 의미가 그냥 진짜 빡쳐서 낸 건지. 저는 그 의미가 일단은 언더독이 탑독이 이럴 때 업셋이라고 하잖아요. 아 그래? 화난 게 아니고? 화난 게 좀 아니고 화나는 건 줄 알았고. 뭐 그렇게 네. 그러니까 그냥 그러니까 중의적인. 중의적인 것도 있는데 이제 앨범 소개글을 전 항상 그렇게 써요. 어떤 소개를 하면은 그거대로 안 느꼈으면 좋겠어요. 그냥 듣는 사람의 마음으로 이게 느꼈으면 좋겠어요. 이게 뭐 좋으면 좋고 싫으면 싫고. 그래서 정규 1집도 앨범이 업이거든요. 그냥 이 화살표만 5개 했을 거예요 아마. 그거 되게 심플하게 그냥 이렇게 심플하게 하시는구나. 그냥 받는 사람의 네. 그냥 느끼고 그냥 알아서 해라. 예. 묘한 걸 좋아하시네. 묘한 거. 애매모호하게. 야식구리 하시네. 너네가 알아서 해석해라. 잘 들어줘라. 약간 네, 그냥 느낌. 이제 일단 네. 들어주는 거로도 이제 고마운 세상이 그게 됐으니까. 업셋이야? 제가 왜냐면 그 뮤직비디오를 봤는데 네. 우주 같은 그런 광경 나오지 않나요? 맞아요. 스페이스 스페이스 뮤직비디오. 네, 그래서 그거 보면서 약간 이런 느낌으로 내셨구나 하고 좀 생각하고 있었어요. 아 그리고 그 앨범 맞아요. 앨범 네, 만들 때 이제 좋아요. 라세랑도 얘기 되게 많이 해. 이제 라세랑도 엄청 많이 얘기하고 이제 뭔가 이 앨범을 믹싱이나 이런 걸 하면서 이제 아니 믹스 몇 개 했어요 제가. 네. 아, 믹싱도요? 네, 믹싱해요. 그럼 믹싱 문의도 받고 있나요? 없어요. 돈 받고 하는 거는 없고 그 정도는 아니야. 제 거 믹싱을 해주면서 이제 얘기하면서 그때 이제 같이 얘기하면서 이제야 좀 제 목소리를 어떻게 쓰면은 더 좋을지.
좋을지 이거를 이게 좀 많이 트이게 된 앨범이어서 뭔가 진짜 이거에 잠깐 마침표까지는 아니어도 이런 그냥 스핏한 스타일에 좀 쉼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스핏을 여기 일단 넣었다. 모든 건 아닌 것 같고요. 사실 피처링에서 좀 더 이게 더 표출된 것 같긴 한데 뭔가 어쨌든 쉼표 같은 느낌. 쉼표. 형님은 또 뭐 작업 발매할 예정이나 뭐 이런 것도 뭐 항상 작업은 하고 있고 계획하는 건 항상 많아. 항상 지금 막 구상한 거는 한 4개 정도 있는데 거의 구상 진짜 많이 해요. 구상만이에요. 구상만 구상만 하진 않고 제가 지금 딜레마에 빠져서 제가 갑자기 정신이 웃겨야 되나 이게 시간이 없으니까 갑자기 그거 생각하다가 헷갈렸어. 근데 진짜 생각 많고요. 진짜 연구 진짜 많이 해요. 거의 연구원인데 아무튼 그래가지고 제가 1월에 블라세울 그거 싱글 던지고 근데 그게 또 괜찮았어. 반응이 재밌었어. 그리고 조회수도 잘 나왔어. 그래가지고 그거 하고 나서 갑자기 트랙 찍는 거에 갑자기 빠져가지고 이제 비트 찍는 거에 빠져가지고 그거 약간 혼자 폐간 수련 같이 막 계속 가서 엄청 찍고 그거에 뱉어보고 뱉는 거에 맞춰서 막 편곡도 해보고 막 이러다가 괜찮은 트랙들이 몇 개 나와서 지금 가제긴 한데 셀프메이드라는 앨범 하나 내고 싶고 이건 그냥 내가 다 하는 음악적인 건 내가 다 하는 그 믹싱까지요? 네 믹싱까지 저작권료로 다 먹으려고. 네, 뭐 피처링 작사 정도 좀 주고 약간 이런 거를 하나 하고 싶고 제 첫 앨범에 스즈란이 있는 그 앨범에 블라세 키드의 비트가 2개 있어요. 아 그래요? 키드로 돼 있는. 네, 블라세 키드일 거예요. 그거 듣지 마세요. 그래도 그러니까 제 비트가 이상해요. 랩은 잘했어. 랩으로 만든 곡이야. 아니 솔직히 비트 말하면. 좋았어요. 그때 그러니까 그 비트가 이거 무조건 들어보세요, 그게 여러분. 묘해요. 묘해요 그것도. 진짜 묘해요. 묘하다 하니까 무조건 들어가서 이제 제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올라가고 나서 최신 댓글 보면 성지순례 왔습니다. 있을 수도 있어요. 최근에 내가 지금 싱글 내려고 다음에 싱글을 낼 건데 싱글 내려고 그 준비하는 그 곡이 제가 찍고 이제 저만 혼자서 피처링 없이 그걸로 싱글을 내려고 하는데 그 곡을 이제 휘민이한테 들려줬어요. 휘민이 듣더니 놀라. 다른 의미로. 와 이거 진짜 프로듀서는 안 할 법한. 좋은 거예요. 좋게 와 이거를 새로운 시도. 이거 이거 너라서 했다. 그러니까 좋다. 그 묘한 게 있어요. 얘 비트가 묘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내 비트라서 그렇다기보다 그 초심자의 행운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있지. 모르니까 하는. 근데 맞아. 근데 그냥 좋은. 그런 게 매력이 있을 때가 맞아요, 있어. 맞아요. 그런 게 매력이 그런 있을 때가 느낌으로. 근데 또 그게 재밌어서 하고 모르죠. 뭐 하다가 흥미 떨어질 수도 있는데. 근데 지금은 제가 받아본 비트보다는 제 비트가 더 좋아요. 지금은. 그래가지고. 좋았어. 그때 들려줬을 때. 그래가지고 좀 그것도 당분간은. 지금 하던 스타일의 비트인가 아니면 새로운 장르? 많이 섞여 있어요. 대본을 제가 다 읽진 않았는데 보니까 뭐 더 이상 드릴 래퍼로 불리기 싫어 뭐 이런. 그러니까 그것도 드릴은 좀 오해가 있는데 거기 올라가는 게 드릴 래퍼로 보이기 싫다가 아니었고 내가 왜 드릴 래퍼로 들리는지 모르겠다. 근데 그것 때문에 잘 된 게 맞으니까 뭐 그런가 보죠. 이런 느낌이었어. 그러니까 그 얘기는 그러니까 비율적으로 따졌을 때 드릴로 낸 비율이 굉장히 적은데 곡수로 따졌을 때. 근데 그래요? 그게 잘 된 거야. 그래 나 그러니까 나를 그걸로만 알지. 되게 많이 했잖아요. 뭐 그라임, 게러지, 뭐 하우스. 그리고 사실 그걸로 빨았고요, 저도. 그러니까 뭐 사실 할 말은 없. 근데 막 댓글에 그러면 네가 드릴 래퍼지 막 이런 댓글이 많아가지고 그게 조금 억울한 건 있지. 근데 그런 그걸 보다 보면은 제가 느끼는 거는 약간 블라세님께서 유럽 트래픽 측을 좀 겨냥하나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겨냥한다기보다 그게 좋게 들리니까 내가 좋아서 하는 거야. 내가 그거를 요즘에 너무 좋아하고 댄스 뮤직을 너무 좋아하고. 보통 자기가 좋아하는 거를 잘하죠. 춤도 추세요? 춤 못 춥니다. 근데 보통 아티스트들이 자기가 자주 듣는 거가 딱 그 시기에 나오잖아요. 자기가 뱉을 때. 이제 쿠기님이 어쨌든 무투파로서의 이미지에서 살짝 뭐 이제 쉼표를 찍고 다음 앨범에서 또 무투파. 저희 저 허성현이라는 동생이랑 저는 약간 무투파라고 하거든요. 뭐 쿤디판다 이런 친구 이제 무투파다. 난 뭐 이렇게. 무투파가 좀 나왔으면 좋겠어 어린 세대에서. 아무튼 그런 거에서 향후 앨범은 그러면 어떤 걸 좀 기획하는지. 어떤 걸 기획하지나 하고 만들진 않아요 항상. 그냥 뉴재즈 좀 재밌어요 요즘에. 진짜 좋지. 약간 러버보이 그 친구랑 해서 약간 그런 영향을 좀 받는 건가요? 그거보다 뉴재즈 사실 뉴재즈 곡 좀 됐지 근데.
뉴재즈도. 뉴재즈 곡 만든 지가 진짜 오래됐어요 사실은. 라세는 진짜 옛날로 들었거든요. 제가 만든 트랙들. 아직 공개가 안 된 게 있어요? 이미 나왔던 것들을 네네네. 거의 몇 년 전에 들었어요 이미. 근데 저는 이제 이런 거예요. 항상 주파수가 맞아야 되잖아요. 이 네네네. 듣는 듣는 사람들이랑 이제 주파수가 맞아야 되잖아요. 네네. 그 타이밍을 기다렸다 그때네요. 그 타이밍을 기다리시는 네, 타이밍 오히려. 기다려요. 뭔가 이제 사람들이 좀 이거에 대한 좀 수요가 생길 때 그때 저는 맞아. 우리나라가 아무래도 느리니까. 느리다는 느낌. 그냥 정서가 달라. 정서도 그렇고 전 느리다 정서가- 생각하는 게 왜냐면 우리는 이걸 생업으로 하는 사람들이라서 자주 듣고 많이 맞아요. 접하다 보면은 먼저 듣는 거고 저희가 먼저 듣긴 하죠. 먼저 듣죠. 먼저 심취해서 먼저 그걸 뱉다가 이제 만들어놨는데 이거 아직 내봤자 뭐 반응 없겠는데 그냥 나만 좋아하는 노래 같은데 하고 놔뒀는데 어느 순간 보면은 그런 장르가 엄청 깔려 있어요. 하고 있어요. 네. 그때 던지면 그냥 그게 되는 거라서 어떻게 보면 전 느리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느리다가 아니라 그냥 이제 대중화 되는 게 느리다. 퍼지는 속도가. 네, 퍼지는 속도가 느리다. 한 1, 2년 정도 늦는 것 같긴 해요. 옛날에 엄청 늦었는데 요즘엔 또 되게 되게 붙어 있어. 빨랐어요. 빨라졌어요. 요즘엔 엄청 빨라졌어요. 빨라졌어. 전 진짜 빨랐다 생각해요. 요즘엔 그냥 나보다 더 빨라 그 리스너들이. 맞아요.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근데 저는 그런 생각도 하거든요. 요새 들어서 이제 뭐 지스트나 이런 친구들 작업실 가서 이제 촬영하고 이러다 보니까 비교적 R&B 아티스트들한테는 어떤 평판이 굉장히 좀 뭐라 해야 되지? 아니요 반대인 거죠. 오히려 후하고 래퍼한테 더 박하. 그치. 네, 그러니까 R&B는 예를 쉽게니까. 들어서 제 생각으로 그냥 뭐 갑자기 떠오르는 거 생각하면은 뭐 폴 블랑코님이 어떤 그 R&B 앨범이나 어떤 방송 매체에서 그런 활동들 그 노래 원체 음색이 좋으시니까 하다가 뭐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는 그냥 뭐 그랬네 이러는데 래퍼가 어떤 방송 매체에서 막 하다가 랩하는 거는 나 이 새끼 너가 그러고 힙합이야 약간 이런 느낌이라는 거죠. 제 느낌은. 예. 그래서 R&B 하는 게 어떨 때는 솔직히 말해서 개꿀인가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예. 근데 나는 그렇게 생각해. R&B 하는 사람이 개꿀 포지션을 가져가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해. 그게 그게 오히려 더 맞다? 어려우니까. 그치. 그게 더 어려워서. 더 게이 같잖아. 노래를 잘하기는 더 어렵다고 맞아요. 생각해서 나는. 그쵸. 개인적으로. 재능적으로도 그렇고. 재능적으로 좀 타고나는 게 있잖아. 그러니까 뭐 타고난 사람들은 뭐 돈 벌어야 된다 이게 아니라 네네네네. 우리는 없는 거에서 뭔가 더 얻어가기 위해서 뭔가 그걸 한다고 생각하거든. 그러니까 나도 맞아요. 무대 쓰고 싶어. 네네. 근데 힙합은 그거에 관대한 문화야. 그리고 그 시스템으로 만들어졌어. 그 도구를 써. 물론 결국에 극단 가면은 둘 다 어려워. 그치. 그쵸. 근데 그쵸. 시작하기에는 올라갔을 때. 시작하기에는 R&B는 만약에 시작한다고 하면은 더 복잡해. 재능부터 있어야 되고. 재능부터 있어야 되고. 근데 힙합은 비교적 좀 쉽잖아요. 예. 아무나 해도 돼. 마이크 하나 있으면 돼. 진짜로. 요즘 아이폰으로 다. 아이폰으로 돼. 아이폰은 되고 그냥 타입비트 지금 타입비트 좋은 게 얼마나 많은데 그런 것 때문에 나는 그거는 좀 응당 가져가야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긴 해. 그들이 가져갈 자격이 있다. 왜냐면은 애초에- 시작이 더 빡센 것 같아. 그리고 우리는 애초에 그런 거 안 나간다는 이미지로 먹고 살던 새끼들이어가지고. 그러니까 그거지. 업보네 업보. 업보야. 어쩔 수 없어. 이 얘기를 드린 이유는 이제 그 쿠기님께서 음색으로도 간택을 굉장히 많이 받으셨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어떤 뭐 싱잉적인 그런 뭘까 R&B적인 그런 재능을 엄청 많은 오지 라인업에서 샤라웃을 많이 하고 간택을 많이 받았다고 생각해요. 근데 랩도 무투파로서 너무 잘하고 그래서 플레이어로서의 그런 뭐랄까 멀티플레이어로서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많다 보니까 다음 나오는 앨범은 약간 비교적 R&B 사운드나 혹은 뭐 그런 것들이 있을까라는 취지에서 한번 여쭤봤던 거예요. 뉴재즈면 뭐. 근데 나는 진성으로 한번 가는 것도 멋있을 것 같긴 해. 진성으로 진성 R&B. 진성 가고 있어요. 진성이 진성 가성 네. 그거 말하는 거. 난 그거 말한 건 그러니까 아니. 진성 R&B. 진성 R&B. 진곡으로 진곡으로 정통 제가 R&B. 한번 간봤던 앨범이 가스펠 막 이런 거. 제가 간봤던 앨범이 이모 볼륨 1이거든요. 그 앨범에 저스틴 비버라는 노래가 있는데 듣는 청취자분들이 느끼셨을 때는 네. 제가 그런 걸 하는 게 더 그분들한테는 어울려 보여서 그런 노래들이 좀 더 잘 되는 것 같기도 해요. 사실 뭐 진짜 AOMG에서 잘 된 노래들 진짜 잘 되려고 낸 건 없거든요. 그냥 만들다 보니까 이게 좋게 나오고 돈이 됐던 거지 돈 되려고 만든 노래는 진짜 하나도 없긴 하거든요. 그래서 뭔가 그럴 때마다 이제 느끼긴 해요. 이 사람들이 내가 랩을 하는 쿠기의 이미지보다 이런 좀 R&B적이나 좀 이런 좀 음가가 있는 랩을 할 때 그런 걸 하는 쿠기의 이미지를 좀 더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더 손이 가나 보다 뭐 이런 거는 더 느끼긴 해요. 그래서 뭐 좀 더 진짜 라세 말대로 그런 걸로 한번 지금 만들고 있긴 해요. 막 진짜
막 코드 쿤스트 이런 형님이랑 많은 작업을 안 해봤는데 이제 네. 한번 해보면서 네. 그런 사운드 잘 내시니까 하면서 좀 만들어 보고 있긴 해요. 그것도 약간 그런 게 있는 것 같아. 좀 약간 자기랑 맞는 것도 성격적인 것도 당연히 있을 거고. 그지. 왜냐면은 나는 좀 그런 거 있잖아. 무뚝뚝한 스타일. 뭐 여자친구나 네네. 뭐 여자한테 사랑해라고를 잘 못하겠어.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나는 그걸 못하는데 내가 저도 그걸 그래요. 하면 또 그것도 구라야. 그게 형이 아닌 거죠. 예, 예, 그렇다고 내가 빡쳤던 음악을 냈던 적도 있어. 나는 과거에. 네. 맞아요. 근데 빡친 걸 내도 지금은 난 지금 구라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사운드에 더 치중하게 되는 것 같아 요새. 할 말이 없어. 안 화나. 화가 안 난다. 화가 안 나. 오히려 막 정치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오히려 약간 세상에 대한 뭔가 이거 괜찮나 이거 대한민국? 약간 이런 생각 오히려 하지. 좀 그런 것 같아. 또 근데 굳이 막 화나는 랩을 하고 싶어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지금. 또 그런 억지로 하는 것도 안 그렇죠. 좋아. 차라리 바보 같은 거면은 나는 항상 바보 같으면 항상 가지고 있으니까 좀 그거는 바로 꺼낼 수 있지. 그러니까 막 요즘에는 가사가 좀 바보 같은 것도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아. 그냥 진짜 가사가 그때의 삶이 무조건 들어가긴 해요 이게. 진짜 이게 맞아. 무조건. 저도 신기해요. 베이비페이스라는 트랙이 있어요 앨범에. 네. 진짜 베이비페이스만 모았거든요. 독화여디 형, 이제 쌈디 형. 아. 지범이 형까지 이제 해보려고 했는데 또 그때 저는 베이비페이스 레이 생각했어요. 저도 그 생각하다가 뭐 왔다길래 이제 네, 그런 여자만 나 많아. 베이비페이스 네. 뭐 유지하려고 막 진짜 런닝하고 막 그런 가사가 있어요 진짜. 그냥 막 난 제로만 마셔 아니면 워를 뭐 이런 게 있어요. 뭐 막 그냥 진짜 제 삶이 들어가 있는 피부과도 다니시고. 피부과 난다. 그러면 더 하셔도 돼요. 분내를 먹어도 소스는 버려 막 이런 막 저속노화. 네, 뭐 그런 진짜 그 가사가 이게 죽인다? 딱 있어요 그냥. 실제로 킴보도 네. 누가 내 뒤를 밟을까봐 뒤로 걸어다니는 것도 네. 그러니까 그것도 라인이 미친 거야. 실제로 라인이에요. 진짜. 산책을 하다가 어떤 여성분이 지나가는 걸 보고 이제 걸려고 뒤로 돌아서 걸으면서 이제 그 라인이 생각나. 네, 그렇게 나오는. 그게 엄청 화제가 됐었고 어떻게 보면은 어떤 맥락에선 옥중 앨범이라 생각하거든요. 거기서 잘 됐죠. 예, 그니까 뭐 가 있는데 그게 잘 터져버린 상황이니까. 그때 터졌지. 그 나오신 이후로는 그게 바이럴 됐다라는 거를 중간에 이제 안에서 이제 서신으로 접하고 이제 되게 좋아하셨을 것 같아요. 네, 좋아하죠. 왜냐면은 통장에 돈이 들어오니까 영치금이 쌓이니까. 영치금. 영치금이 쌓이니까. 그러면 이쯤에서 뭐 GGM 질문 한번 해볼까요? 그 킴보님이나 아니면 릴드래곤님 뭐 이제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저희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저희 쪽 애들은 그런 걸 되게 그 음지라 그러잖아요. 요즘 우리가 되게 음지 쪽을 타겟을 많이 일부러 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오히려 메이저한 쪽 쿠기 형이나 이제 블라스 형처럼 메이저한 쪽 사람들이 봤을 때는 터치하기 힘든 거를 오히려 음지 쪽 이제 진짜 딥한 그런 정신병 있는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더 자기들이 건드려주길 원하더라고. 그래서 그쪽 타겟층을 아예 그냥 시장이라 생각하고 노리고 있어요. 저희는. 그래서 애초에. 또 새로운 전략일 수 있겠다. 그러니까 누구나 그 마음속에 있는 그 악한 마음들을 사이버 세상에서만 꺼집어낸 애들이 있잖아요. 걔네들이 이거를 해소하고 싶은데 걔네들이 오히려 이제 솔킴 음악으로 해소를 하더라고. 그래서 그 음악을 소비를 할 때 이 사람 걸 들어야 되는 이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요새는 그런 느낌을 많이 못 받는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사실 예를 들어 똑같은 프로토타입이 있다 쳤을 때 미국 걸 듣지 솔직히 한국 걸 들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정말 중요한 게 예를 들어서 뭐 새로운 어떤 뉴재즈 장르가 나왔다 쳤을 때 거기에 블라세가 하면은 블라세 목소리일 거다. 거기에 뭐 염따가 있을 거다. 거기에 뭐 이센스가 있으면 이센스식대로 했겠지. 그런 예시로 그 키드밀리님의 25 그거 보면은 양홍원 씨가 거기서 원래 막 레이지의 어떤 그 뭐랄까 표준화된 톤으로 하는 게 아니라 막 외우차 한델 타우스 페페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자기만의 색깔이 있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GGM도 그렇고 블라세도 그렇고 쿠기도 그렇고 그게 확실히 있기 때문에 주목받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게 요새 많이 없어진 것 같아. 시작하는 애들이 처음이니까 처음 그냥 형 말대로 그냥 마이크 하나 있으면 할 수 있는 그런 거다 보니까 일단은 뭔가 카피하면서 뭘 따라하면서 자기를 찾아가는 것 같은데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 따라가는 거는 따라가는 대로 사클로 빼는 게 낫지 앨범은 평생 남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신경을 좀 썼으면 좋겠다. 그게 진짜 아티스트가 그러니까 아티스트라기보다는 랩이든 음악이든 시작하는 사람들이 찾기가 되게 어려운 거긴 해. 그 아이덴티티를 갖는 게. 나도 그게 엄청 거의 한 10년 랩을 하고 나서야 내가 나한테 어울리는 게 이런 거고 내가 이렇게 해야 잘 되는구나를 그때서야 느꼈는데 1, 2년 해가지고 그게
툭 돼버린 애들이 물론 있는데 그건 재능의 영역이고 아까 말한 것처럼 양홍원 씨가 다른 장르의 자기 스타일대로 한 딱 이렇게 했는데도 엄청 멋있게 나온 것처럼 그런 거 찾는 것 자체가 진짜 아티스트가 결국에 가져야 될 목표, 돈 전에 먼저 가져야 될 목표, 랩을 시작하는 어린애들이 가져야 될 목표가 그거라 생각해요. 자기 진짜 음악적인 아이덴티티. 그리고 호미들 애들이랑 얘기할 때도 느꼈던 건데 톤 잡는 게 그렇게 어렵다면서요? 처음에 자기 톤을 찾아가는 게. 어려운 나는 그냥 그냥 하면 처음 나오는 게 나는 쿠기 형은 쉬웠을 것 같아. 아. 쿠기 형 나는 처음 랩 들었을 때부터 땅땅했어. 당연히 더 땅땅해지고 막 이게 당연히 있지만 근데 나 같은 경우는 나는 솔직히 내가 가지고 있는 톤 자체가 네. 그렇게 막 특색 있는 톤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 그래서 많이 만들었지. 솔직히 말하면 내가 막 앨범 솔직히 처음 냈던 것부터 지금까지 쭉 들으면은 ton이 좀 다 달라. 저도 그래요. 근데 어, 그거를 너무 달라. 맞아요. 진짜 자기 톤 하나만 가지고 그냥 쭉 가는 사람도 있고 계속 그거를 찾아가면서 그 곡마다 바뀌고 또 분위기마다 다르게 하는 사람도 있어가지고 예를 들면 릴보이 형도 그렇고 릴보이 형은 항상 땡땡하잖아. 네, 맞아요. 그런 짱짱하잖아요. 분들이 있지. 네. 근데 다른 나는 그게 사람도 안 된다는 걸 아니까 뭔가 다른 걸로 재미를 좀 찾으려고 했던 것 같아. 저는 개인적으로 의외의 어떤 그런 작업들이 서로 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 피처링에 얘가 참여했어? 그럼 더 많이 들 것 같아요. 전략적으로. 난 네. 시도 엄청 했어. 근데 안 들어. 안 들어요? 그런 거는 모든 아티스트들이 생각을 할 거야 다 사실. 아 그래요? 하는데 아, 뭐 이제 시간적인 네. 거나 아니면 뭐 홍보적인 것도 있고. 그런 거 때문에 그럼 그것도 어떤 맥락에서 다른 의미로는 운이겠네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뭐 근데 내가 뭐 만들었던 거 뭐 한주님 쓴다고 해서 네. 이 곡이 그냥 그렇게 안 좋은 거면 사실 안 뭐 모르지. 내는 나는 것같아요. 좋다고 네. 냈는데 네. 사람들이 뭔가 그렇게 안 느끼면은 뭐 어쩔 수 없는 거니까. 한 요쯤에서 이제 좀 마무리 질문들 좀 드려볼까 하는데요. 올해의 마지막 어떤 목표나 뭔가 만들어보고 싶었던 혹은 하고 싶었던 얘기가 있다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앨범 한 장 더 한 장 더 내신다고? 정규. 아까 스핏 말고 되려면 정규로 하고 싶어요. 다른 스타일로 돈 많이 버는 걸로. 아 그런 거 아니에요. 진짜 아니에요. 이게 저는 그러게 들어요. 돈 되려고 하면 안 되더라고요. 그래요? 맞아요. 근데 억지로 그 이러면 힘쓰면은 티나. 안 돼요. 안 이게 돼, 안 돼. 하늘이 아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그걸 절제하는 것도 힘들잖아요. 정말 힘들어요. 그걸 절제해 주실 수 있는 분이랑 같이 하겠네요, 그럼. 오히려 끌어들이는 분이라 할 것 같아요. 본인 안에서 절제하는 거지. 네. 그러니까 이게 진짜 일단 앨범 한 장 계속 작업하고 지금 낸 건 몇 곡짜리였죠? 이번 게 11개짜리. 다음도 그러면 그 정도 규모? 정규면 아마 그 정도 되지 않을까. 1년에 정규 2장.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결국 앨범을 많이 내야 되는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요즘에 좀 음악 만드는 게 다시 재밌어졌어요. 다시 원래 재미없었어요. 그러니까 요새. 재미없는 거보다는 이제 그냥 뭐라 해야 되지, 재미가 없다는 느낌보다는 그냥 잠깐 좀 김이 빠졌다고 해야 될까. 재미가 아예 없는 건 아닌데 이제 김이 빠진 느낌. 근데 이제 다시 그 김이 들어왔어요. 번아웃이 한번 왔었나 보네요. 번아웃 느낌보다는 번아웃인 것 같기도 해요. 제가 근데 번아웃 할 정도로 일은 하진 않아가지고 제가. 그럼 음악 안 할 때는 어떻게 좀 음악 안 할 때 그냥 집에서 유튜브 봐요. 유튜브 보고 그냥 쉬고 뭐 축구하러 가고. 축구 좋아하세요? 네, 축구 좋아해요. 다음에 한번 하시죠. 좋습니다. 풀코트 뛰나요? 풀코트도 하고 풋살도 해요. 좋습니다. 네. 저도 뭐 앨범으로 생각하면은 생각하는 건 한 3-4개 내고 싶은데 와우. 근데 현실적으로 안 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프로젝트 앨범이 생각한 게 좀 많고 프로젝트 앨범이라고. 예를 들면은 재밌게? 원 프로듀서 원 MC 이 느낌으로 좀 재밌는 방향으로. 네, 코덱이라는 친구랑 코덱이. 코덱이라는 앨범 내고 싶어서 코덱. 그러니까 CK 보이콜드처럼 이거를 하나 내고 싶고 그분 시그니처가 형 목소리였던 네. 것 같은데 맞죠? 내 목소리 그 이름도 내가 지어줬고 그래요? 맞아요. 거의 약간 진짜 이 그 동생 완전 동생 원래 아, 두rum이었나? 눈이었나? 아니요 윤이었는데 윤이었다. 두루미는 약간 별칭 같은 거였고 별칭이었구나. 훅두루미 막 이렇게 해가지고 아무튼 그랬는데 그것도 있고 A팀도 내고 싶었어. 난 무조건 내고 싶고 근데 모르겠어요. 지금 우성이랑 한번 접선을 해서 네. 한번 얘기는 해봐야 돼. 접선 안 지 좀 됐어요? 접선 안 해 좀 됐지. 왜냐면 앨범 걔가 준비하니까 난 그걸 또 방해하고 싶지는 않았고 뭔가 그게 지금 젖어 있는데 지금 그러니까. 슬라임에 젖어 있는데 많이 젖어 있어요, 지금. 내가 가가지고 갑자기 댄스로 갑자기 이렇게 가면은 조금 이 템포가 깨질까봐 뭐 그런 것도 있었고 그리고 제 개인 앨범 뭐 셀프메이드 그거랑 네. 그리고 약간 올드스쿨한 앨범을 하나 내고 싶은 그거는 트랙이 분배인가요? 한 2개 정도 나와 있는데 분배인가요? 네, 모르겠어요. 요즘에 그 장르도 정의하기가 조금 어려워요. 맞죠. 모호해졌어요. 네, 장르 모호해졌죠. 왜냐면 네. 나는 되게 막 섞이는 걸 하고 싶어가지고 아. 분배인데 갑자기 뭐 저지 나오고 재밌겠다. 갑자기
이런 거 있잖아. 그런 걸 휘민이 형한테 들려줬었나? 아, 그래서 이거는 그런 의외성. 그래서 이거는 너밖에 못한다 이런 와. 얘기했나? 네. 그것보다는 예를 들면 보통 작법에서 그러니까 이게 네. 잠깐 길었는데 작법을 하면 A B 이렇게 가는데 그죠. 그러니까 뒤에 샘플이 A B 이렇게 가는데 나 갑자기 씻어버리고. A B B A 아. A 다시 막 이런 식으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정신이 없는 거죠. 어떻게 말하면. 네. 그러니까 뭐 다르게 말하면 재밌는 걸 수도 있지만 네네. 어떻게 보면 뭐 프로듀서 입장에서 이거 왜 이렇게 했어? 약간 이런 정형화된 걸 좋아하는 프로듀서들은 이거 난해가 왜 그래? 들을 이럴 수 맞아. 수 늘 난해가 들을 수 있어요. 요 꼭 발매됐으면 좋겠네요. 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뭐 아무튼 뭐 네. 그런 게 있고 또 아무튼 해외도 많이 가시냐? 또 해외 나가신다면 영국 가신다고 하고. 네, 그거는 뭐 SCR이라는 그 우리나라의 그 단체와 아, 사우스 바이 사우스 웨스트라는 좀 큰 그 페스티벌에 SCR로 가게 됐어요. 아니, 해외 되게 자주 가지 않으세요? 맨날 그쪽 A&R랑 축구하려고 물어보면 형 따라서 해외 나갔다 그래가지고. 아 맞아. 네. 요다라고 있는데 아, 그 블론드 친구가 요다? 해외 담당이어가지고 그래서 걔는 그렇구나. 다 나가. 그러니까 우리 회사에 네. 아티스트가 나갈 일이 있으면 걔는 무조건 붙어. 아 저희 축구 멤버인데 자꾸 데리고 해외 원정 뛰어가지고 만날 수가 없어가지고. 요즘에. 아 이거 싸웠어 영국에서 해? 나 했을 때가 그때 미국에서 텍사스였는데 런던에서 한다 그래가지고 런던. 네, 그거 뭐 할 것 같고. 또 한국을 대표하는 드릴 래퍼로서. 그러니까 나는 그러면은 UK 좀 드릴. 빡센 거야. 그러니까 내 마음을 모를 거 아니야, 걔는. 그렇죠. 그러니까 갑자기 드릴 박자 나오면 뭐야, 쟤 갱이야? 아, 나는 그거를 아니 솔직히 말하면 아이돌 노래에서도 드릴 박자로 지금 나오는데 맞아, 결국에는 트랩이든 뭐든 결국 대중화되면은 결국 예, 그냥 대중 음악 되는 거죠. 대중 음악이 되는데 네. 모르겠어. 그냥 뭐 그냥 영국 국대 유니폼 하나 입고 가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그 또 거긴 또 축구 어떤 특정 축구 유니폼 입으면 또 위험할 수도 있으니까. 약간 그런 좀 목표들이 있습니다. 이번 연도에 좀 앨범 좀 많이 내고 싶고 그리고 내가 만든 트랙으로 좀 해보고 싶고. 뭐 어쨌든 이제 찐찐찐 후기로 이제 얘기하고 저희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팟캐스트 어떠셨나요? 아 일단 재불 씨, 그러니까 뭐 릴드래곤 씨는 이제 사석에서 가끔씩 뵈긴 했었는데 재불 씨는 아예 진짜 처음이거든요. 초면이시구나. 아예 되게. 처음이어가지고. 처음은 아니에요. 팝빈 뮤직비디오 때 그때 쿤타 형이랑 형 잠깐 와가지고 나 왔다 간다 하고 바로 아 그때 계속 그러니까 기억이 안 났어요. 아 그때 사람이 너무 많아. 너무 많았어. 진짜 너무 많고 많았어. 저도 잠깐 있다 갔어야 돼가지고 맞아. 그때 예. 이제 예, 너무 어쨌든. 에너지 잘 받고 갑니다. 아 감사합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제가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네. 라스 형도 오늘 후기 한번. 제가 말하는 거 좋아하고 그리고 뭐 쿠기 형이랑도 그러니까 사실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생각이나 이런 거를 바로 옆에서 증명해 줄 수 있는 사람을 한 명씩 데리고 하는 느낌이라 맞아요. 그래갖고 너무 더 편했고 그리고 뭐 얘기하니까 좋은데요. 아 진짜 이런 거. 이런 거 너무 좋아해. 네. 얘기하는 거. 항상 어디서든 만날 수 있는 분들이셔가지고 또 이런 데서 또 소통하고 이제 그 다음에 가면 또 얘기 한번 하는 거죠. 비밀을 알아버렸으니까 저도 많은 무슨 비밀이 있지? 시청자분들은 이제 모르시겠지만 저희끼리 다 얘기했습니다. 그냥 깔아놓네? 없는데? 그냥 깔아버려. 자, 이런 이미지로. 기대감 형성. 네, 이런 이미지로. 네. 자, 좋습니다. 저도 오늘 이제 이렇게 아티스트 세 분들과 감도 높은 이런 콘텐츠 제작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저 진짜 편안하게 진행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영상이 좀 재밌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고 꼭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뭐 댓글로 또 누구 나와줬으면 좋겠다, 뭐 혹은 오늘 뭐 팟캐스트 후기 평 같은 거 그냥 편안하게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원앤올리 팟캐스트 호스트 남궁재불 릴드래곤 쿠기 우리 호스트야? 게스트 쿠기. 블라즈입니다. 네, 자 네, 아무튼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나와버렸네.